자, 안녕하세요. 자, 그럼 또 오늘 저번 시간에 이어서 또 명령어 해 나가겠습니다. 그 전에 여기까지 했죠. 근데 요건 안 한다고 했는데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나머지도 어느 정도 정리해서 해야 되니까 요거는 좀 적당히 정리해서 나가겠습니다. 커브 주변 이거 똑같습니다. 근데 커브가 있어야죠. 이렇게 있고 요 커브 주변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원하고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끝점 있으면 끝점 잡히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한쪽 끝, 그 다음에 뭐 이제 프론트 뷰에서 여기서는 안 보이죠. 위로 저기 Z축으로 올라오니까 그래서 프론트 뷰로 가셔서 이렇게 또 다시 해서 뭐 이렇게 해서 내가 뭐 거리를 정해준다든가 뭐 3엔터 3엔터 치시고 이제 높이도 이건 했죠. 이거는 이제 3로 됐으니까 클릭하고 이제 올라가겠죠. 아우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5엔터 그리고 이제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똑같죠? 원하고 단지 이제 이건 축을 지정하는 것 뿐이고 그리고 요거 타워 모서리에서 모서리다. 이쪽 모서리에서 이쪽 모서리다. 이런 뜻이에요. 자, 쉽게 얘기해서 이거랑 똑같죠? 정사각형을 이렇게 한쪽 모서리에서 한쪽 모서리 그려놓고 그거랑 똑같은 명령을 해요. 자, 보시면 끝점 이렇게 한쪽 모서리에서 또 한쪽 모서리 이렇게 되겠죠? 요거고요. 나머지 요거는 뭐냐? 변형 가능. 저거죠, 변형 가능. 점의 개수가 12개다. 타원 중심은 0이다. 잘 보세요. 첫째 축은 10이다. 엔터.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거죠, 위로. 두 번째 축은 한 3이다. 엔터 했어요. 그리고 클릭. 자, 제가 좀 해볼게요. 이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 다시 있죠? 이게 원에서 이렇게 그린 거. 이거 잘 보세요. 해놓고요. 그냥 타원 내릴게요. 요거 들어가시면 처음 거 0 엔터 그리고 아까 5 엔터 10이었나요? 하여튼 그냥 아니야 다시 10 엔터 클릭하시고 이게 뭐 3 엔터였죠? 그리고 클릭. 이거와 이거의 차이는 마지막에 요거 여기서 요거 변형 가능. 이건 여기 들어가시면 여기 커브 여기는 없네요. 여기 있잖아요. 제일 앞에 변형 가능. 여기 원에서도 보시면 변형 가능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어점을 켜볼게요. 이렇게 어느 차이가 있는지. 아까 어제 처음에 원 그렸을 때도 이랬잖아요. 근데 변형 가능하니까 이렇게 바뀌죠. 이건 당기면 탑뷰에서 이건 당기면 뾰족해진다. 근데 이건 당겨도 그렇지 않다. 유선형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설명 안 하겠다고 해도 안 하겠다 해놓고 한 게 어제는 이건 나머지는 됐다고 말씀드린 게 이거 지금 설명드린 거 이것 때문에 굳이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똑같은 결과니까 한 번씩 해보세요. 그 다음에 호는 그거 보시면 하나 둘 세 개만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나머지는 뭐 그냥 한 번씩 해보시려면 해보시고요. 하나 둘 셋 이제는 진짜 요거 설명 필요 없는 거 안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근데 자꾸 발표 근데 할 필요가 없어. 근데 처음에 자 다시 요거 처음에 있는 거 클릭했어요. 클릭했습니다. 참 그리고 이거 그냥 이 전체를 빼시려면 요거 클릭하시고요. 이렇게 이거 잡아당기면 돼요. 근데 저는 보통은 빼놓고 안 하니까 이렇게 자 호의 중심 호의 호 0 엔터 하고 한쪽 좌표를 찍습니다. 그러면 그게 반지름이 돼서 이렇게 한 바퀴가 돌아서 전체 지름이 되는 거예요. 이 명령어는 요거는요 됐죠? 그리고 두 번째 거 이거랑 비슷해요. 두 번째 거나 세 번째 거는 자 이걸 보시면 호의 시작 0 엔터 이거는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호의 끝 이제 시작이 0이에요. 호의 끝을 한 10 잡겠습니다. 10 엔터 여기서 잡고 클릭을 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시작과 끝이라는 요 사이에 이제 뭐가 볼록 올라오죠. 제일 처음에 내린 요 명령은 시작과 끝에
반지름, 시작과 끝이 반이 돼서 지름이 형성된 거고, 요것들은 그냥 잘 보세요. 보시면 알지 뭐. 해가지고 10 엔터 클릭. 잘 보세요. 이 사이에서 생깁니다. 이렇게 보시면 요 첫 시작과 끝점 사이에서 생겨요. 이렇게 이렇게 생깁니다. 그리고 지금 가운데에 이렇게 따라다니는 뭐 저거 있죠? 점이. 그게 중심이에요. 중심. 제가 만약에 여기 클릭했어요. 여기에 이제 지금 아까 그 점의 위치였죠? 여기 해가지고 중심점 찍으시면은 잘 보세요. 거기죠? 요 위치. 그 까만 점, 하얀 점 왔다 갔다 하던 게 그 중심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호에. 됐습니다. 여기가 안 막혔다고 해서 중심점이 없는 거 아니에요.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거. 세 번째 것도 호의 시작 처음. 또 비슷하다고 그랬잖아요. 0 엔터. 또 10 엔터. 그리고 클릭했어요. 이번엔 어떻습니까? 결국은 다 끌어당기는 이게 틀린 거지, 틀릴 뿐이지 똑같습니다. 별 차이 없어요. 그리고 또 중간에 하얀 점 왔다 갔다 하죠. 그게 바로 중심입니다. 중심, 호의 중심. 다시 0 엔터, 10 엔터. 그래도 하나는 만들어 놓고 끝내야지. 해가지고 클릭이요.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하나 설명드릴 걸 놓친 게 하나 있는데, 요거 이렇게 1 다시 0 엔터 그렸어요. 클릭. 그리고 이쪽으로 넘길게요. 그리고 요 안에 들어가시면 요 변형 가능 있죠? 명령창에. 아니면 요 안에 있는 그 변형 어디 갔지? 점 맞추기가 변형 가능 이건가요? 변형 가능. 아까 요거 설명 미리 한 거기 때문에 안 한 거죠? 어제. 이 변형 가능하고 차이가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여기서 눌러도 되고 여기서 해도 돼요. 0 엔터 해가지고 적당히 해서 점의 개수는 이제 3차수에 8개로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건 바꿀 수 있어요. 차수도 바꿀 수 있고 점의 개수도 바꿀 수 있습니다. 클릭 하셔서 바꾸시면 돼요. 근데 저는 8개로. 왜냐면 비교를 할 게 있어서 클릭했어요. 두 개 제어 좀 켜볼게요. 이렇게 돼 있는 게 처음에 변형 가능 안 와요 해서 빼죽한 게 된 거고, 이건 둥글둥글하게 되죠. 컨트롤 Z 하고. 자, 근데 여기에서 비교할 점은 이것도 원이고 이것도 원인데 무슨 차이냐, 요걸 보시면 돼요. 자, 지름이나 반지름, 그렇죠. 레디우스가 반지름이나 지름값을, 요 반지름 값을 먼저 정해봅니다. 그래. 이렇게 한 바퀴 돌릴게요. 어떻습니까? 다 똑같죠. 완벽한 원이기 때문에 어디를 갖다 대도 7.64예요. 이렇게. 그런데 얘는 클릭했어요. 잘 보세요. 8점 뭐 이렇게 하면서 막 바뀌죠. 수시로. 각각의 위치에 반지름이 틀리다는 겁니다. 완벽한 원이 아니에요. 원 비슷하게 그려놓은 거지. 자기가. 이렇게. 그래서 보세요. 가운데 십자 표시. 이게 중심점을 얘기하는 십자 표시가 움직이죠. 같이. 이게 돌 때마다 십자점이 움직인다는 거는 중심점이 자꾸 바뀐다는 거예요. 중심점이. 곧 뭐냐. 이 안에는 무수한 중심점이 있기 때문에 움직일 때마다 이 결론적으로 무수한 중심점이 많아서 무수한 중심점 때문에 요거의 한 중심점을 못 잡아줍니다. 잘 보십시오. 저걸 클릭했어요. 딱 했어요. 중심점 체크돼 있어요. 자, 중심점 잡히죠. 중심점 잡히죠. 근데 얘는 각각의 이 점점점점점에 따라서 무수한 반지름이 있고 거기에 따른 중심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의 중심점은 잡아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가까이 되면 중심점 잡히죠, 여기는. 근데 여기는 가까이 되든 뭐 안으로 되든 다 잡힐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그려놓고 왜 중심점이 안 잡히냐 하시면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냥 이거 원인데 왜 중심점이 없어? 근데 원이 아니죠, 이건 정확한. 이 반지름이 제각각인 어떤 그 자잘자잘한 선들의 모임인 거죠. 얘는 정확한 원이고요. 왜? 반지름이 하나, 지름이 하나인 다크 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중심이 잡히는데 얘는 안 잡힌다. 그거 설명드리는 거예요. 요걸 잠깐 놓쳤습니다. 중요한 내용인데. 왜냐면 착각들 하시거든. 이렇게 이거 원인데 왜 중심점이 안 잡히냐 이럴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설명드렸고요. 자, 그러면 호는 끝났고 요 세 가지.
호는 정확한 반 원도 될 수 있고 4분의 1 원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중심점 잡혀요. 90도에 이 4분의 1 원이죠. 중심점 잡힙니다. 얘 R값 똑같아요. 이렇게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여기에 중심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그어보면 이렇게 그어보면 중심점 잡혀요. 이렇게. 근데 그 변형 가능으로 만든 명령어를 띄우고 한 원은 중심점이 없습니다. 정확한 원은 아니에요. 근데 저희들이 그리기 편하고 유연성을 갖추기 위해서 그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씁니다. 반지 내경 이런 거 할 때도 그냥 구하는 게 아니라 저걸로 좀 움직여서 모양 형태를 바꾸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어쩔 때는 내경이 정확하게 원이 되지는 않지만 저렇게 비슷한 원이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반지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통 그릴 때 조금 거의 뭐 0.0몇 차이 나는 거는 무시하라고 하는 말씀이 그걸 정확히 우리가 그릴 때 호, 원, 정각에 이런 걸로만 다 하다 보면은 뭐 그렇게 해서 그려지는 부분이 있는데 안 그려지는, 그릴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 좀 복잡해져요. 그래서 그렇게 아시라는 겁니다. 일단 그렇게만 아세요. 자, 그러면 호는 끝났고 요 세 개 해서 나머지는 안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직사각형. 근데 여기 딱 열어보면 여러 개 있죠. 요거는 뭐 설명드릴게요. 요거 하나, 둘, 셋, 넷. 얘는 뭐 이거 수직이잖아요. 수직. 우리 그리면 다 설명드릴게요. 요거는 여기도 마찬가지 뭐 그런 거 있을 거예요. 여기도. 이건 뭐죠? 커브의 접함. 이거는 우리 원 그릴 때 뭐 여기 접하고 하는 거 다 했어요. 그러니까 요건 됐고요. 사각형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요거 모서리에서 모서리죠. 요 그림하고 똑같아요. 여기 아이콘 그 모양하고. 자, 0 엔터 찍었어요. 쭉 가다가 10 엔터. 뭐죠? X축으로 10이죠. 그 다음에 Y축으로. 그 다음에 뭐 5 엔터. 그러면 여기 모서리가 보세요. 여기 모서리 시작했을 때 여기 모서리는 X축으로 10, Y축으로 5다. 이런 뜻입니다. 됐고요. 그 정도 설명하면 한 번씩 해보면 이해되실 거고, 요거는 이제 중심점에서 가는 거예요. 사각도 중심점이 있다고 그랬어요. 중심점에서 모서리 띵 찍었어요. 0 엔터. 모서리 여기에 지금 제 커서 여기 보시면 여기 요 커서에 여기 위치를 이제 넣는 거예요. 그러면 X축으로는 10 엔터 됐죠? 그럼 이제 또 Y축 나오죠. Y축으로는 5 엔터. 그러면 요 거리가 여기 거리가 왜 10이 안 됐을까요? 이건 지금 반입니다. 반.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를. 그러니까 여기 5 했으니까 전체가 10이고 여기를 2.5 했으니까 전체가 5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됐습니다. 그리고 요거 조금 진행을 좀 빨리 하는 감이 없지 않으나 이거는 이 정도 설명하면 다 압니다. 예진간한 분들은 다 알아요. 요거 다시 이거는 지금 현재 중심점에서 이렇게 가는 거죠. 0 엔터 했어요. 다른 모서리 또는 길이. 이제 가운데가 정해졌죠. 다른 모서리. 한 모서리죠. 근데 이건 지금 원하고 똑같아요. 원의 반지름 구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원의 반지름. 그런데 여기서 5 해버리면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전체의 길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체의 길이. 잘 보세요. 5 엔터 했어요. 전체의 길이가 5라는 거예요. 전체의 길이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좀 틀린 거예요. 전체의 길이가 5라는 거예요. 원은 반지름 하면 딱 5가 그대로 나오는데 얘는 지금 5를 넣으면 전체 길이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지금 틀린 거죠. 원은 반지름하고 딱 하면 반지름이 5다 그러면 5에 딱 떨어지겠죠. 그래갖고 전체가 10이 되는데 요거는 여기 중간에서 중심점에서 출발하지만 X축으로 5 엔터를 치면은 전체 지름만을 나타내지 반지름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전체 지름. 그리고 이제 너비, 이제 여기. 이제 길이, 여기를 얘기하는데 Y축이죠? 여기서 봤을 때는. 그러면 여기서는 10 엔터 했으면 전체가 10이라는 거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반이 10이 아닙니다. 여기 0점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요만큼이 10이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가 이제 10이라는 거예요. 자, 찍을게요. 10 엔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반지 이건 어떻습니까? 원은 클릭했어요. 그럼 반지름 5 엔터.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고 전체가 10이라는 건데 이거는 틀립니다. 요거는 좀 차이가 있어요. 아까 설명하고 원에 설명하고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됐고요. 그리고 요것도 뭐 한 곳에서 시작하겠다 그러면 0 엔터 하고 10을 엔터 할게요. 엔터. 근데 10만큼 내려가죠. 이렇게 어느 반경이든 돌아요. 이럴 때 시프트 누르고 클릭하세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시프트 누르면 이제 이렇게 수직이니까. 근데 이렇게 그냥 적당히 자율적으로 이렇게 잘 보세요. 시프트 안 누르고 0 엔터 했어요. 그리고 10 엔터 했어요. 10 엔터 해서 일단 여기 거리 지정하는데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럼 어떻게 올라가겠습니까? 이렇게 올라가겠죠? 잘 보세요. 클릭. 이렇게. 그리고 뭐 나는 15 엔터. 그런 다음에 클릭. 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수직으로 하시려면 수직으로 하시고. 자, 이거 설명됐고요. 요거는 수직이잖아요. 수직. 탑뷰에서 잘 보세요. 자, 시작 0 엔터. 그 다음에 이제 클릭해서 눌렀어요. 아무래도 안 보이죠. 탑뷰에서는 수직이니까. Z축 방향으로 나오니까. 여기서 보셔야죠. 프론트 뷰에서. 뭐, 선 그릴 때나, 뭐, 커브 그릴 때나, 원 그릴 때 요거 수직 이거 다 있었잖아요. 이런 설명이었고요. 그리고 요거는 요거 살짝 보세요. 요거 자주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사실 잘 안 쓰지만, 이게 뭐 약간 필렛 기능이 들어가는 겁니다. 딱 했어요. 직사각의 첫 번째 모서리. 이것도 다른 모서리가 이제 걸리겠죠?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다시. 첫 번째 모서리 0 엔터. 두 번째 모서리 10 엔터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제 여기서 보시면 너비와 길이를 사용하면 엔터를 칠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5 엔터 쳤어요.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서부터 이제 조정이 가능한 겁니다. 여기 반지름 또는 둥근 모서리 통과하는 점을 구하라. 지금 현재 이게 0.5라 이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기 0.5라 돼 있어서. 근데 움직이면 이렇게 변한다. 잘 보세요. 끝까지 가면 이렇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얘는 그냥 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필렛을 한 번 더 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제가 원하는 위치, 그러니까는 반지름이 예를 들어서 얼마를 넣을까요? 반지름을 여기 반지름이 마지막으로 하니까 2.5네요. 그러면 저는 한 2만 넣을게요. 엔터. 이렇게 2.5가 끝이었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건 뭐냐면 제어점 켜보시면 이렇게 들어간다. 이게 폭파가 될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폭파되죠.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여기 필렛 넣은 거랑 똑같아요. 딜리트. 이게 지금 현재 2일 겁니다. 2. 아까 2로 넣었으니까. R값, 반지름이 2라는 거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알아두셨겠죠? 다시 한번. 자, 처음에 첫 번째 모서리 0 엔터. 다른 모서리 10 엔터. 그러면 또 이제 높이가 생기겠죠? 여기서 출발하는. 그걸 난 한 5 엔터 했어.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반지름 또는 이제 이걸 넣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그냥 이렇게 해서 적당히 하던가 아니면 수치를 1 엔터. 또 조그매지겠죠? 이만큼. 그러니까 여기에 반지름 값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 속성에 보시면 닫힌 커브인데 폭파가 됩니다. 단일 커브는 폭파가 안 돼요. 근데 이거는 단일 커브라고 볼 수 없어요. 그냥 닫힌 폴리 커브라고 보시면 됩니다. 폭파. 자, 각자. 얘는 2차식이 반지름인 곡면이겠죠? 요것만 제어점 켜보면 이렇게 1의 4분의 1 보이시죠? 요거를 딱 해가지고 원형 배열해서 딱 해서 4 엔터 하면 원이 되는 거죠. 우리 원 그린 거랑 똑같아요. 2차식 처음에 변형 가능 안 하고 한 거랑 똑같은 그런 형태가 됩니다. R 값이 지정되는 거예요. 이 사각 요거 명령어는 이렇게 요거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끝내는 걸로 하고요. 딜리트. 자, 그리고 이제 요거하고 요거 해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여기 상당한 이게 많아요. 근데 이게 많은데 이 기초 시간에 이거를 다 하고 가면은 다 하고 갈까요? 어디 보자. 필요 없는 건 안 해요. 뭐 이런 것들은 안 합니다. 이런 것들 바닥에. 근데 요거는 쓰는데 요것도 지금 안 할 게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데 이거 굳이 할 필요 없죠.
요거 하고요. 필요 없는 거 요거 이런 것들은 빼버릴 거예요. 요것도 빼버리고 요것도 빼버리고 요런 거 필요한 거 요것도 빼버리고 요거하고 요거 하면서 이제 꼭 필요한 것들만 해야지. 오늘 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요 안에 있는 거 요거 정리하고요. 여기까지는 다 정리할게요. 요거 필요한 것들 싹 정리하고 필요 없는 거 빼고요. 그때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야 되겠어요. 여기까지 정리하고 나면 또 여기는 또 있고 이제서부터 지금 상당히 얘기할 얘기가 많은데 시간을 좀 그래도 해야죠. 할 건 해야죠. 어차피 이 기초는 한 번 하고 끝이니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 번 하고 끝이니까 여기서부터는 뭐 크게 내용 없어요. 근데 뭐 요런 거 이런 것들 근데 보시면 여기 하위 아이콘들에 요런 거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중복되는 게 많아요. 이 안에도 이거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있는 거 요 안에 있던 거 여기 다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그런 거 빼고는 이제 뭐 하여튼 좀 시간을 잡아먹어야 되고 꼭 해야 되고 이해를 시켜야 될 부분들이 여기에 좀 있고요. 그래서 우선 이거부터 할게요. 일단 요것은 이제 요거부터 끝내고 빨리 끝내고 요거 한 판 완판해서 요번 시간 마무리 하는데 시간 좀 걸려요. 자 이건 다각형이죠. 다각형 클릭했어요. 다각형. 근데 여기서는 변의 수를 다각형이 몇 각형이다 라고 안 나와 있고 변의 수가 5개로 나와 있잖아요. 개수가 넘버 n은. 그럼 이거를 클릭해서 6개로 할 거야 하고 엔터하면 육각형이 되는 거예요. 내접 다각형의 중심 뭐 0 엔터. 그리고 다각형 모서리. 그러면 이제 숫자 넣어주면 끝나는 겁니다. 5 엔터.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저거 지정해주면 되죠. 좌표. 그럼 Shift 누르든지 뭐 이렇게 해갖고 다각형의 모서리.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Shift에서 쉼표 눌러서 부등호 만들고 45 엔터. 잡히죠?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난 이쪽에서 할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이렇게 우리 직선 배울 때 이렇게 저거 우리 각도 넣는 거 배웠죠? Shift 누른 상태에서 쉼표 누르면 부등호가 나오는데 거기다 각도 넣으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집교 모드 이것도 그렇게 되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클릭했어요. 그럼 육각형에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거리가 5인 뭐 이런 거죠. 근데 아까 내용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내접과 외접은 별거 아니에요. 그냥 학교에서 그 전에 산수 시간에 배우는 건데 이건 뭐 수학 아니에요. 잘 보세요. 0 엔터. 딱 걸리죠? 딱 걸려요. 이 원에 안에서 이렇게 꼭지점이 접한다. 그래서 내접입니다. 왜 이걸 설명드리냐면 여기 외접이 있어요. 요건 이제 이해하셔겠죠? 뭐 세그먼트수 조절하고 자 이건 왜 외접이냐 잘 보세요. 변의 수 네. 요번에도 6개 똑같이 할게요. 엔터. 네, 엔터 하면 안되죠. 클릭해야죠. 일단은 외접 다각형의 중심 0 엔터. 거리를 이것도 5 엔터. 그리고 Shift 누르고 딱 클릭했어요. 좌표. 얘는 이 가운데 걸렸어요. 여기 이 선분의 가운데에 딱 지정을 했는데 이건 지금 현재 이 원의 바깥에 있으면서 이 원과 접하잖아요. 이 원과 바깥에서 이렇게 끝에 살짝 접하잖아요. 이걸 왜 접한다고 말하는 거고요. 얘는 원의 안에 있으면서 이 모서리가 딱딱 접하죠. 그래서 이걸 내접한다는 거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겁니다. 중요한 내용 아니에요. 한 번씩만 그려보고 내접 변의 개수 5개 요번엔 바꿔보고요. 원의 중심 0 했어요. 그러면 이제 6개에서 5개로 바뀌었죠? 그러면 이거는 한 5 정도 할게요. 5 엔터.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좌표 자기가 정하실 때 나는 한 이쪽으로 45도 하고 싶어. 그러면 Shift하고 쉼표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난 45 엔터. 그러면 이렇게 걸립니다. 이렇게 좌표도 설정해 줄 수 있다. 딜리트. 개수 요거 각의 그 5각이냐 6각도 지정해 줄 수 있고요. 요것도 마찬가지죠. 했으니까 요거는 뭐냐 외접인데 아까 외접에 대한 이유는 설명드렸고요. 0 엔터. 그럼 여기까지 거리를 5 엔터 했어. 근데 난 이쪽 45도에서 딱 걸리고 싶어. 그러면 Shift 누른 상태로 쉼표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부등호가 생겼죠. 그런 다음에 45 엔터 누르시면 이제
45도. 요 각도로 한다. 꺾인다. 그럼 이렇게 놓으면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이거 다각형의 가장자리. 다각형의 가장자리 시작 0 엔터 했어요. 잘 보세요. 그러면 상대편 요 가장자리의 위치 저는 Shift 누를게요. 그냥 Shift 안 누르고 예를 들어서 5 엔터.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요 변의 길이가 5라는 얘기죠. 그런 다음에 내가 여기서도 각도를 정해준 뒤 Shift 누르면 90, 90인데 여기서 또 각도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쉼표 클릭 띄었다 놓다 띄면은 이렇게 부등호가 이렇게 명령창에 생겨요. 그럼 이번엔 한 60도 엔터. 자 보세요. 이제 60도씩 돌면서 이게 생기죠. 이게 똑같은 게 이렇게 자꾸 반복되는 겁니다. 이러면 이제 이해하셨죠? 딜리트. 자 그리고 요거까지 했죠. 요거까지. 그 다음에 이거는 아까 있던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자 보세요. 여기서 이건 직사각이지만 자 해볼게요. 0 엔터 5 엔터 4 엔터. 이건 직사각이지만 정사각도 만들면 되죠. 똑같은 숫자 넣으면 되니까. 근데 이거는 뭐냐? 이건 그냥 정사각형인 것 같습니다. 0 엔터 하면 정사각으로 가죠. 거의 중복이죠. 이거 쓰나? 이 안에 있는 거 이거 쓰나? 이거 써서 길이수 맞추나? 안 그렇습니까? 길이수 맞추나? 그냥 요거 그냥 이렇게 해서 가나? 차이 없잖아요. 5 엔터. 같죠? 이제 또 이제 좌표를 또 구하라고 그러죠. 좌표. 그럼 좌표 뭐한 저기 Shift 쉼표 클릭 했다 놓으시면은 나오죠. 그러나 20도 엔터. 그러면 이제 20도 거리면 이렇게 뚝뚝 스냅이 걸리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별거 아니고요. 그다음 이거 넘어가고 요것도 이제 이건 내접이고 이건 외접. 그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건 이제 가운데에 걸리겠지. 이렇게.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 기어리가 이제 5면은 엔터. 이거 보세요. 5 같이. 여기는 5만큼 올라가는 거죠. 이게 이제 또 돌잖아요. 이럴 때 그냥 Shift 잡으면 이렇게 90도로 끝나고, 그리고 Shift에 누른 상태에서 그 쉼표를 딱 클릭하면 부등호가 명령창에 뜰 때 또 각도 좌표 정해주시면 또 바뀌는 거고. 그겁니다. 또 다음. 왜 그걸 누르고 있냐. 요거까지 한 거죠, 요거까지. 요거까지 했죠? 요거도 똑같아요, 요거. 자, 보세요. 0 엔터. 그러면 요거, 그럼 정사각형이 되겠죠? 요거는 10 엔터 하면은 거기에 맞는. 이것도 이제 좌표 구해주려면 구해주시고, 그냥 Shift 누르고 90으로 잡으시려면 90으로 잡으시고. 이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별. 다각형인데 별인데 별이 꼭 잘 보세요. 변의 수가 4개죠. 0 엔터 했어요. 자, 그러면 뭐 이거랑 비슷하게 돌죠. 이제 정사각의 뭐 가운데 중심에 뭐 이게 가는데, 근데 Shift를 눌렀어요. 이렇게 잡히죠. Shift를 눌렀어요. 근데 나는 이렇게 세우고 싶은 거야. 이렇게.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좌표를 정해주면 된다. Shift 누른 상태에서 쉼표 클릭. 그리고 거기다가 45 엔터. 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죠. 이러면 잡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딱 놓습니다. 그 다음에 끝이 아니죠. 이게 별이잖아요.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함몰되거나 밖으로 나오거나 별이니까. 근데 왜 4개냐? 이 위에 변의 수를 4로 했으니까. 그런 다음에 여기서도 거리를 지정해주면 돼요. 두 번째 별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뭐 한 4 엔터. 그러면은 뭡니까? 하나, 둘, 셋, 넷이잖아요. 하나, 둘, 셋, 넷. 여기에 4입니다. 어디에 4야? 뭘 보고 4야 그러는데 딱 여기에 4입니다. 여기에 4. 이것도 4 비스무리한데 4가 나오겠죠? 왜냐면 여기 거리가 똑같아. 한번 해볼게요. 재볼게요. 나올지 안 나올지. 자신감은 이건 자신이 없어요. 왜냐면 너 왜 그러냐? 그 점으로만 잡혀라. 요거 잴 때는 중심점이 자꾸 잡히네요. 중심을 빼버리고요. 끝점에서 끝점 4.4. 이거하고는 상관없죠. 상관이 없고 여기 이거죠. 이거 0 엔터. 보시면 이 사각면의 박스에 4라고 나오죠. 그 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게 갔다리 하면서. 별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만 마무리 설명드리고요.
별, 요번엔 5개로 할게요. 별 보통 5개니까 0 엔터. 변의 중심 0 엔터, 0 엔터. 잡혔죠? 근데 변의 수를 바꿀게요. 5 엔터. 지금 명령창에서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Shift 눌렀어요. 그리고 클릭했어요. 이제 들어가든지 나오든지 해야죠. 그런데 지금 현재 0점에서 요거. 지금 내가 가는 요거. 내가 커서의 거리를 정합니다. 거리를. 이 0에서 출발해서 지금 커서. 이거 보이시죠? 제 커서 여기 이 자리. 여기서부터의 0서부터 요거 자리의 거리를 내가 한 2로 할 거야. 엔터. 그러면 여기 거리가 2겠죠? 0 엔터. 그쵸? 보세요. 그 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스타는 끝났고요. 뭐 6개로 해도 되고 7개로 해도 되고 막 바꾸면 돼요. 이게 다각형이니까. 볼 때서 여기 자체가. 자, 이렇게 됐고요. 자, 어떻게든 여기까지는 끝내봐야 되는데 근데 뭐 그냥 어거지로 끝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차분히 설명할게요. 요거 커브 필렛, 커브 못따기 비슷한 거예요. 커브 필렛. 자, 보세요. 커브 필렛은 아까 원그릴 때 잘랐던 필렛하고 이렇게 설명할 때 비슷한 겁니다. 자, 여기서 0 엔터 해가지고 이렇게 갔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있어요. 그럼 커브 필렛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필렛할 첫 번째 커브 선택. 근데 요거 반지름을 미리 선택해야죠. 지금 0.4로 지정이 돼 있으니까 뭐 0.5 하겠습니다. 0.5 엔터 하고 첫 번째 커브 선택. 여기. 그리고 두 번째 커브 선택. 여기. 이렇게 됩니다. 근데 잘 보세요. 여기에서 조건이 다시 클릭하시면 반지름 0.5 잡아놨어요. 결합 아니오로 하면은 이렇게 필렛만 먹고 얘네들 따로따로 놀고 트림 예로 해놨으니까 요 가운데가 얘가 없어졌죠. 여기 가운데 트림이 되면서. 근데 요번엔 결합 아니오로 하고 해볼게요. 클릭. 됐는데 얘는 결합이 됐네. 결합이 아니온데 다시 결합이에 클릭. 됐잖아. 근데 결합 아니요. 클릭. 이것도 그냥 닫힌 커브잖아요. 이건 모르겠습니다. 결합이에 아니오가 다른 데에서 무슨 통하지 여기에는 안 통하는가 봅니다. 자, 여기 그럼 직선을 한번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어요. 이렇게 그려가지고 얘가 이제 이렇게 겹쳤어. 이건 열린 커브죠. 열린 커브 상태에서 커브 필렛 클릭. 됐죠. 이렇게 결합이 안 됐어요. 현재 다시 컨트롤 Z 하고요. 명령 내리고요. 결합 예로 할게요. 클릭. 이번에는 결합이 됐죠. 이렇게 열린 커브에서만 이렇게 하면서 닫힌 커브는 그냥 그대로 결합 하나 안 하나 이제 다 닫힌 커브로 되는데 이렇게 열린 커브일 상태에서 열린 커브가 2개가 있는데 열렸잖아. 이건 닫혔고 열린 상태에서 필렛을 줄 때 결합 예로 하면은 이게 하나가 되고 결합 아니오로 하면 요거 놀고 요거 따로 돼요. 그거네요. 그거 설명이에요. 됐죠? 이해하셨죠? 그리고 다시. 근데 여기서 뭐냐면 트림 예가 있어요. 잠깐만. 요거 다시 이렇게 결합 이렇게 해놓고요. 요것도 볼게요. 요거. 트림 아니오로 할게요. 똑같이 0.5로. 이거 보십시오. 얘는 그대로 있죠? 얘만 따로 이렇게 생기는 거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얘가 튀어나와 있는데 클릭했어요. 얘 따로 있죠? 얘만 따로 있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트림이라는 건 이렇게 해놓고 요거 나머지를 없애버린다가 트림인데 트림 아니오니까 원래 있던 거는 남아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 정도로만 알고 계세요. 그리고 트림이 요거 지정해 주는 거고요. 숫자 지정해 주는 거고요. 이거 커브 필렛 반복. 여기 보시면 요거 클릭했어요. 트림이 호연자. 이거는 여기에는 그게 없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여기에 여기 필렛 여기 아이콘 말고 여기를 갖다 대세요. 원래 커브 필렛을 대면은 커브 필렛이잖아요. 여기를 한번 대볼게요. 안으로. 이거랑 똑같은 명령어인데 여긴 커브 플래시로만 나오고 여기 이 안에 똑같은 걸 대면은 우클릭은 마우스 우클릭은 커브 필렛 반복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 커브 필렛 반복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여기서 우클릭해도 상관없겠죠. 왜냐하면 똑같은 명령어예요. 여기 2개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커브 필렛 반복은 우클릭이다라고 여기 써여 있어요. 근데 여기는 안 써여 있지만 이거를 그냥 우클릭 해볼게요.
우클릭하니까 이게 나오네. 결국은 반복을 하려면 이 안에 들어가야 되네요. 얘를 우클릭할게요. 여기서 우클릭하면 이게 뜨는 거고, 안 되니까 이 안에 들어가서 같은 명령어지만 여기서 우클릭해야 됩니다. 우클릭하면은 이건 연속으로 내가 할 때마다 또 다시 명령 안 내려도 되고. 근데 여기는 왜 자꾸 필렛이 들어가면서 이게 있냐? 여기서 저거 했잖아요. 트림 아니요. 근데 얘들은 이제 바꿀게요. 그리고 저기 뭐야, 트림 얘로. 이제 없어졌죠? 클릭. 연속으로 한다는 겁니다. 이게 4번을 다 해야 되는데 연속으로 하겠다는 거죠. 컨트롤 Z 해서 원래대로 돌리 컨트롤 Y. 컨트롤 Z는 언두예요. 이건 간단한 저거예요. 간단한 컨트롤 Z는 언두, 다시 뒤로 대빠꾸 한다. 그리고 컨트롤 Y는 다시 리도, 다시 앞으로 빠꾸 했던 걸 다시 돌린다. 그런 거죠. 컨트롤 Z, 컨트롤 Y는 뭐 이거는 뭐 단축키라기보단 일반적으로 왜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복사 붙여넣기 하는 거랑 똑같은 정도로 자주 쓰이니까 이 정도는 알아두세요. 컨트롤 Z, 컨트롤 Y. 반대요. 컨트롤 Z는 언두, 컨트롤 Y는 리도라고 해서 뭐 이제 백 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 그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참고로. 그리고 이걸 클릭했을 때 뭐 요거 다 끝났죠. 요거 끝났으니까 요거는 끝이에요. 요 필렛은 끝이에요. 근데 이거는 커브 못 따기. 이거는 반지름처럼 동그란 곡선이 아니라 이렇게 컷을 해버린다는 거죠. 뭐 똑같죠. 뭐 거리를, 이거는 이제 컷이니까 반지름이 아니에요. 길이지. 뭐 거리 좀 여유 있게 2 엔터. 두 번째 못 따기도 똑같아. 그러면 이제 커브 선택하라고 그러죠. 여기요. 자 보세요. 어디서부터 이건 2는 넘을 것 같고 어디서부터 일까요? 그거는 뭐냐면, 자 보세요. 끝점에서 쉬프트 누르고 여기 커브를 하나 그릴게요. 끝점에 이렇게 그리고 여기 교차점이죠. 교차점. 여기 5스냅에서 교차점 찍고요. 끝점은 있어야죠. 거리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라는 거예요. 양쪽으로. 얘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라는 거지. 요거 아니에요. 이만큼 거리, 여기 위 한 컵에 이만큼 거리와 여기 한 컵에 이만큼 거리에서 잘라버린다. 이게 이제 못따기입니다. 기본 못따기. 됐죠? 똑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또 여기 보면 커브 못따기 반복. 클릭. 이거죠, 이거. 그러니까 커브 필렛이나 커브 못따기는 컨트롤 Y, 못따기는 명령의 차이가 없다. 둥그렇게 깎느냐, 뾰족하게 깎느냐, 각지게 깎느냐, 그 차이입니다. 나머지도 결합, 아니요, 트림, 예, 이거 똑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대로 하고요. 넘어갈게요. 됐어요? 이거 넘어갈게요. 이거 이런 데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으면 안 돼요. 다시 이제 요거. 모서리 필렛이 있습니다. 모서리 필렛. 이거는 뭐냐? 이거 눌렀어요. 필렛 달 폴리커브 선택. 폴리커브죠. 그리고 엔터 완료 눌러볼게요. 반지름을 구하랍니다. 그럼 1 엔터 했어요. 한꺼번에 다 들어갑니다. 이 모서리가 진 부분들은 한꺼번에 들어가요. 그런 거예요. 하나씩 넣고 또 명령 내리는 것보다 좀 빨라진 게 반복돼서 요거 넣고 요거 넣는데 이거는 그냥 한 방에 모서리는 다 들어간다. 그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엔 이거 조정 가능한 커브 블렌드. 요거는 이제 이런 것들은 자주 쓰이니까 일단은 편하게 요 직선으로 일단 표현을 해볼게요. 이렇게 그래야 이해하기가 좀 쉬우니까. 그리고 이제 제품 같은 거 오브젝트 하면서 그때는 이제 조금 구부러진 면도 뭐 필렛 들어가고 뭐 하고 하는 게 있으니까, 필렛이 아니라 요거 블렌드 조정 가능한 커브 블렌드. 우클릭은 커브 블렌드잖아요. 우선 우클릭 해볼게요. 이건 그냥 정해지는 거예요. 블렌드할 첫 번째 커브, 이왕이면 끝 근처 선택. 이게 뭐냐면 제가 이쪽하고 커브를 이렇게 블렌딩 한다, 구부릴 건데 이렇게 맞춰서 구부리는 선이 생기게 할 텐데 여기하고 여기 누르면 안 되잖아요. 얘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겠죠. 생각지도 않은. 그러니까 요쪽 될 수 있으면 완전 끝이 아니라 요거 이쪽 가까이 대라는 얘기입니다. 가까이 클릭하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자, 이렇게 자기가 알아서 해줘요. 자, 다시 보시면 이거
제어점 키시면 얘네들하고 제어점의 상관관계를 보셔야지. 이렇게 여기도 제어점 켜볼까요? 여기 있잖아요. 요 끝에 딸랑 하나. 이렇게 가까이 보시면, 이렇게 가까이 당겨서 보시면 서로 이게 지금 일직선에 있다는 건, 이 가운데 있는 점과 양쪽 점들이 일직선에 있다는 건 곡률이 형성된다는 겁니다. 곡률이 얘네하고 얘네들도 일직선이죠. 그렇게 블렌딩을 해주는 거예요. 얘가 만약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다. 이거 브랜딩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각이 생기는 겁니다. 각이. 쉽게 얘기해서 이거를 이제 면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돌출 이렇게 했어요. 아이고 이거 저거 안 했네. 다시 히스토리 키고요. 돌출 적당히 할게요. 이렇게 있어요. 음영 들어왔죠. 여기서 렌더링을 켜볼게요. 스피드 활성화 해놓고 렌더뷰로 보시면 여기가 딱 각이 안 집니다. 이렇게 서로 곡률이 맞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얘를 이제 브랜딩이 돼서 자동으로 맞춰준 거예요. 곡률을. 얘가 끝부분 이쪽 면과 이쪽이 이어지는 부분이 되게 딱 모나지 않게 이렇게 일자로 각을 맞춰준 건데, 얘를 살짝만이라도 얘가 왜 움직이지? 얘를 살짝만이라도 꼽으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보세요. 딱 바로 각이 형성되죠. 이런 각이 없이 둥글게 가라 하는 게 아까 그 브랜딩 명령이에요. 커브 브랜딩. 그래서 한번 이렇게 면을 그려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됐고요. 이건 뭐 계속 나올 얘기니까 지워버리시고, 여기 보시면 지금 우클릭 했어요. 커브 브랜딩. 이거는 이제 라이노가 알아서 이렇게 곡률을 맞춰주라 하는 거고, 그리고 그냥 왼쪽 클릭하면 조정 가능한 커브 브랜딩이에요. 자, 클릭 똑같이 클릭했어요. 자, 이제는 조정을 할 수, 우리 그냥 커브 브랜딩은 여기 점 하나 여기 점 하나 해가지고 여기랑 일자로 맞췄는데, 여기 하나가 더 있죠. 하나가 더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커브 브랜딩 조정에 보시면 곡률로 되어 있습니다. 곡률이라는 거는, 자, 여기 이건 차분히 설명해 줄게요. 위치라 하면은 포지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건 곡률이 없어요. G1이라고 하는 건데 곡률이 없습니다. G0라고 하는 건데, 이제 이런 거는 그래 뭐 아실 필요는 없고, 그냥 위치는 곡률이 없다. 1차도 나중에 직선처럼 이렇게 딱딱하게 각이 진다. 1차고, 접선은 아까 이게 없어요. 요거 딱 하나, 둘 이렇게 서로 양쪽에서 하나씩. 그래서 이제 2차라고 하면서 무슨 이제 접선이라서 약간 이제 그때서부터는 각이 아니라 약간 곡면이 된다. 곡률은 점이 하나가 여기 더 생기면서 이렇게 양쪽에 하나, 그러니까 이어지는 선에 이쪽에도 점이 하나 있겠죠. 이렇게 이게 여기까지였었는데, 저기 그냥 커브 브랜드는 여기가 하나 더 있다는 거는 곡률이 더 부드럽다. 그래서 3차다. G2라고 하는데 3차 곡률을 유지한다 해가지고 요 곡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얘기입니다. 뭐 G3, G4 하면은 점이 더 많아지겠죠. 이렇게 보세요. 점이 하나 더 늘었죠. 근데 G3로 가면 보세요. 점이 하나 줄었죠. 그럼 G2로 가면 하나가 더 줄겠죠. 이게 없겠죠. 요 끝에 게 요것만 있고 이렇게 보세요. 없죠. 이렇게 없어졌어요. 양쪽으로. 이게 두 부분이니까 1번, 2번. 옆에 여기 1번이 여기고 2번이 여기에요. 여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위치는 보세요. 딱 각이 돼버리죠. 없으니까. 그리고 접선은 하나씩만. 그래서 우리 그냥 커브 브랜드랑 똑같이 하나씩만 됐다가, 얘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테크가 되면서 이렇게 됩니다. 또 곡률이 이제 3차로 더 부드럽게 곡률이 된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냥 OK를 하시면 되는 거고, 확인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뭐 결합을 할 거면 아까랑 똑같아요. 요거하고 요거 결합을 누르면 요거 세 개가 결합이 되는 거고, 뭐 그런 거죠. 뭐 트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렇게 쭉 이어졌는데, 이렇게 아까 우리 요거 설명할 때, 커브 필렛 설명할 때 트림하고 결합 다 설명드렸어요. 그거랑 똑같은 구조란 말씀입니다. 이건 여기서는 필요 없죠. 따로따로 나눠져 있으니까 결합을 할게요. 결합은 체크하고, 그리고 확인했어요. 붙었죠? 그런데 다시 명령 내리고 했어요. 명령이 안 들어가지? 브랜드 할 커브 됐다. 이렇게 했어요. 자, 여기서 결합을
이거 빼버리고 확인할게요. 결합 안 됐죠? 따로따로 놀죠. 그런 얘기예요. 그거 뭐 이거. 컨트롤 Z에서 다시 명령 내리고, 요거와 요걸 했어요. 그럼 요거는 끝났어요. 트림은 이거 의미가 없고, 잘라낼 요 앞에 뭐가 직선이 이어진 뭐가 있어야 트림이 되고 안 되고 하는데, 그거는 뭐, 하나마나 똑같고요. 여기 설명하고 똑같아요. 여기 커브 필렛 설명하고. 자, 근데 문제는, 이게 문제가 아니고, 여기서는, 이건 연속성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G소스. 이거까지 내려갈 일이 없어요, 우리는. 자, 이거는 조정이 됩니다, 이렇게. 여기를 잡으시고, 여기 클릭하고, 이렇게 옮기시면 이렇게. 잘 보세요. 탑뷰에서. 이거 빼고, 여기서 이 틀 안에서 조정하는 게 아니고, 이건 이제 수동으로 내가 한 열만 클릭하시면 돼요, 클릭. 여기서, 여기를 그냥 클릭하세요, 왼쪽 클릭. 그러면 이제 마우스를 왔다 갔다 하면은 마우스에 따라 움직입니다. 또, 여기면 됐어 하면 클릭하면 되시고. 여기서 지울 수는 없어요. 여기서 지울 수는 없고, 이렇게. 모양을, 이렇게. 클릭하시고. 클릭하고 마우스로 옮겨보세요. 클릭은 한번 하고 톤 떼도 돼요. 계속 누르고 있으면 안 돼요. 클릭하고. 누르고 있어도 되는데, 그냥. 근데 또 클릭을 해야 되잖아. 네, 여기서 클릭하고 마우스 떼시고, 마우스로 왔다리 갔다리 하시다가 다시 클릭하면 이 자리에서 하겠다 그러면 여기서 클릭.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게 이제 수동으로 이렇게. 모양 조절은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같은 곡률은 유지하면서, 만약에 내가 여기 클릭해서 좀 가까이 놓겠다. 이렇게 좀, 요쪽에서 조금 심하게. 이건 이제 조정하시면 된다는 말씀이고요. 확인. 이렇게 되죠. 요거는 아까 밑에서 결합 상태로 체크를 안 했으니까 떨어져 있는 거고요. 됐습니다. 요거까지 해서, 요건 끝났고요. 다음은, 어디 보자. 다음은, 요거까지 끝났고, 이건 호 브랜드, 호. 우리 여기 아까 호 배웠을 때처럼, 호는 2차라고 그랬죠. 2차. 찍었어요. 클릭. 또 가까이 클릭. 자, 보세요. 얘가 뭐 조정이 가능한가 봅니다. 이렇게 잡고, 다른 내용은 없고, 뭐 이렇게. 여기서 또 클릭.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완료되면 엔터. 다른 거 안 보고 그냥 이것만 해요. 뭐 옆에 그런 건 안 볼 거예요. 이러면 얘는 이제 제가 좀 키워보시고. 이렇게. 2차기 때문에, 점이 2차라고 점이 3개는 아니에요. 2차는 점이 무조건 3개고, 3차는 점이 4개고, 이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 2차이면서 점의 개수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얘는 여기 붙었죠. 뭐냐. 댕기면 뾰족해진다. 댕기면 뾰족해진다. 원래 형태를 잃어버립니다. 요걸 당겨버리면. 그 우리 원 이렇게 그리면, 제어점 키시면, 요거 땡기면, 이제 이제 동그란 게 무너진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요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냥 그렇게만 알아두시고 가고요. 요건 그렇게만 알아두시고 가면 돼요. 그리고 커브 일치. 요거 중요합니다. 무지 중요하죠. 자주 쓰니까. 왜 중요하냐? 우리는 떨어져 있는 게 있으면은 면이든 뭐가 폴리 서피스가 돼서 이게 연결이 다 돼서 그것이 모두 바늘구멍 하나 없이 딱 막혀야만 출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막힌 곳이 터져 있으면은 안 되니까 그거를 커브서부터 비롯해서 막아줘라. 그리고 또 어떻게 닫아줘라 하는 거죠. 이 떨어져 있잖아요. 커브 일치 눌렀어요. 이거 누르고 이거 눌렀어요. 어떻습니까? 뿅 이상하죠 이거. 이게 왜 그럴까요? 위치로 눌렀어요. 접선. 같이 이 접선이라 하면 아까 우리 커브 브랜드에서 뭐 2차, 뭐 공유라면 3차,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요거 여기도 마찬가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위치야. 위치 붙죠. 근데 접선이야. 안 붙죠. 그걸 설명을 드릴게요. 커브 평준화는 또 중간이고. 근데 요걸로는 설명할 수가 없고, 딜리트 했어요. 이런 게 있어요. 또 이런 게 있고. 그런데 여기를 이 명령 있잖아요. 이런 것들. 이런 거는 이어준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이어준단 말이에요. 선과 선을 이어준다든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으면 이어주는 뭐가 생기잖아요. 이렇게. 취소. 그런데 이 명령어는 이어주는 게 아니라, 뭐 이어주는 그 다리가 생겨서 새로운 선이 생기는 게 아니라, 얘가 일로 끌려가고 얘가 일로 끌려가고 막 그런 얘기예요. 자, 여기 끝부분.
잘 보세요. 왜 저쪽에 붙죠?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왜 저쪽에 붙죠? 얘 양쪽 끝을 했는데. 이건 좀 문제가 있네요. 근데 여기에서 내가 위치 이렇게 되고 접선. 지금 여기 끝에 붙는 게 아닙니다. 얘가 이렇게 펴진 거예요. 이렇게 얘랑 경류를 맞춰주려고. 근데 여기서 커브 평준화하면 둘 다 다점 모양이 바뀌겠죠. 커브 평준화. 이거 보세요. 얘가 원래 있던 거고 얘가 원래 있던 건데 얘네가 이어지려고.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게 생긴 게 아니고 서로 붙어야 되니까 얘네들이 움직여야 붙죠. 아까 이 브랜드에서는 다른 얘네들 안 움직여도 됐어요. 얘 새로운 게 생겨서 이어졌으니까. 근데 얘는 이 커브 매치 커브 그러니까 커브 일치는 얘가 일로 가면서 얘도 일로 가면서 누가 새로운 게 생기는 게 아니라 서로 만나야 되기 때문에 모양이 바뀐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얘만 바뀌고 얘는 가만히 있을래 그러면은 여기서 커브 평준화를 빼버리세요. 그럼 얘는 가만히 있고 얘가 여기다 공률을 맞추다 보니까 많이 변했죠. 많이. 그래서 오케이 합니다. 근데 여기 위치는 뭐죠? 그냥 제일 가까운 길이로 그냥 와버린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이제 모서리가 지든지 말든지. 근데 모서리가 지죠. 위치는 당연히 지고 접선서부터 여기 모서리가 안 지게 하려고 얘가 쭉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최세한. 공률로 딱 바꿔볼게요. 그러면 더 이렇게 꺾여져 버린 거예요. 얘는 가만히 있죠. 왜냐면 얘가 이렇게 얘 공률을 맞추려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움직이는 거예요. 얘 혼자만. 근데 평준화를 안 했으니까. 근데 평준화하면 둘이 반반씩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거 평준화하면. 여기서는 안 되나요? 확인. 이렇게 됐네. 자, 다시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클릭했어요. 얘네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얘네들이 새로운 걸로 입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전혀 이상하게 나왔으니까 접선 정도 이렇게 또 공률을 했을 땐 그 이유가 있겠죠. 둘이 움직이면서 둘 다 조금씩 움직였어요. 커브 평준화해서 이렇게 조금씩 요만큼 얘가 요만큼 가고 얘가 이렇게 늘어지면서 이렇게 곡을 맞춰준 거죠. 접선으로. 그런 겁니다. 그렇게만 알아두세요. 결합은 또 똑같죠. 결합에서는 붙겠죠. 붙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커브 일치는 이렇게 끝낼게요. 붙는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서로 와서 붙는다. 이게 뭐 새로 중간에 이어주는 게 아니라 서로 붙는다 개념입니다. 커브 일치는. 시머트리. 대칭인데 거의 쓸 일 없는데 그래도 한번 할게요. 일단 커브가 있어야 되겠죠. 뭐 이런 모양 비슷한 걸 그릴게요. 자, 시머트리 대칭. 이거 눌러볼게요. 대칭. 0 엔터. 0점으로 해서 이렇게 대칭을 하겠다. 그럼 이대로 이게 이제 미러인데 이제 미러 나중에 설명해야겠지만 이게 미러인데 대칭의 차이점은 탁 놓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클릭. 이어져 버립니다. 이어져 버려요. 그게 대칭이에요. 대칭과 미러의 차이는 그겁니다. 그리고 뭐 점표시 뭐 이게 저거잖아요. 이게 커브를 그렸어요. 왜 점표시가 거기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겁니다. 점표시 똑같은 거예요. 일단 한번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간단. 점표시 점을 표시한다. 클릭하고 엔터 이거다. 근데 이게 단축키가 F10 F11이다. F10 누르면 잘 보세요. 얘를 선택하고 F10 누르면 제어점 생기죠. 근데 F10 11 해제하려면 F11 이러면 이제 제어점 켰다 꼈다 하는 기능입니다. 요 기능이 됐고요. 그 다음에 요거 커브 간격 띄우기. 커브 간격 띄우기. 간격 띄우는 거죠. 자 보세요. 내가 이런 모양이야. 그런데 커브 간격 띄우기야. 그럼 이제 뭐가 나오죠. 까만 선에서 흰 선으로 넘어가는 그 경계가 내가 지정한 1.3의 거리예요. 현재. 그럼 이거 바꾸면 되죠. 여기서 쫙 표시나게 0.5 엔터. 0.5가 안 눌러졌나요? 다시요. 0.5 엔터. 점이 안 눌려졌나 봅니다. 그러면 여기 거리가 흰 선이 아니라 이 까만 선까지 점이 표시된 거리가 0.5만큼 이렇게 가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했잖아요. 그럼 이제 이쪽으로 할 거냐, 이쪽으로 할 거냐, 간격 띄우기 할 쪽. 그럼 클릭을 했어. 그러면 요 각각의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바뀝니다.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고 요거를 제어점 켜보면 요거는 몇 개 안 되는데 얘는 요걸 맞추다 보니 제어점이 엄청나게 많죠. 이렇게. 그래서 보통은 저희 이제 요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은 이렇게 해놓고 원래 그 라이노 7에는
저 기능이 있어요. 요 간격 띄우기 하는데 느슨하게라는 루즈라는 느슨하게 기능이 있어서 여기서 간격 띄우기를 하면 이렇게 정확하게는 안 되고 좀 비슷하게 되면서 여기 제어점을 유지해 줍니다. 근데 현재 라이노 5에는 커브 간격 띄우기 옵션에 보면은 여기 보면 이렇게 한글판이면은 이렇게 보면 느슨하게가 있어요. 라이노 7에는. 근데 뭐 6에도 있다는데 6은 내가 안 사용해 봐서 모르고요. 어우 죄송합니다. 이 7에 있습니다. 6, 7에 다 있는데 여기 중간에 느슨하게라는 게 옵션이 있어요. 근데 라이노 5에는 없죠. 근데 그거 뭐 그다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왜냐면 느슨하게 있어도 무조건 느슨하게 쓰는 게 아니니까. 자 어쨌든 현재 요거 보시면 요거는 요거 커브 간격 띄우기는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는데 제어점이 많아진다. 여기 눌러줘. 제어점이 엄청 많아진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대로는 못 쓰죠. 왜냐면 나중에 로프트 하거나 뭐 이런 거 할 때 잘 보세요. 여기서 내가 그냥 대충 보여드릴게요. 이거 뭐 지금 막 배울 건 아닌데 로프트 했어요. 이렇게 엄청 많아지죠. 아이소 커브 수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느슨하게라는 게 있어요. 명령이. 근데 이거는 현재 여기는 없고 여기에는 있습니다. 여기 서피스 여기 명령창에 보면 여기 서피스 간격 띄우기가 있어요. 서피스 간격 띄우기 딱 클릭했어요. 근데 지금 서피스가 없네. 이 서피스를 하나 이거 숨겨 놓고요. 이 서피스를 하나 만들게요. 돌출해서 양쪽에 솔리드 원래 제삭제 아니오로 해서 가운데 걸 살려둘 거예요. 일단 이렇게 내두고요. 음영으로 가셔서 이건 이제 면이에요. 면 서피스. 그러니까 여기 볼 게 없이 밑에를 봐야죠. 보시면 여기에도 이제 서피스 간격 띄우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쪽 방향 아까도 요쪽 방향에서 이렇게 됐으니까 요쪽 방향으로 거리 0.5 그대로 하고 느슨하게가 있잖아요. 여기 우리 아까 그 커브 간격 띄우기에는 느슨하게가 없는데 여기 느슨하게 있어요. 솔리드 예 해가지고 오케이. 솔리드 아니오로 해야죠. 솔리드 예 하면 그냥 면이 그냥 닫힌 폴리 서피스가 됩니다. 느슨하게 예로 해서 오케이 했어요. 자 그럼 생겼죠. 자 근데 모양이 보십시오. 커브 아까 숨겨놓은 거 숨겨놓은 커브 나와라. 모양이 틀리죠. 이렇게 느슨하게 왜 근데 제어점의 개수는 같게 하려고 서피스 제어점 키시면 제어점의 개수가 같죠. 근데 느슨하게 하다 보니 모양이 바뀐 겁니다. 근데 이렇게 느슨하게 쓰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내 커브를 살려뒀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서 쉽게 얘기해서 이 커브 일단 숨길게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원래 여기에 있고요. 요거의 아이소 커브를 땁니다. 쉽게 얘기해. 지금 여기 커브가 있죠. 이게 원래 커브에서 면을 돌출해서 자 퍼스펙티브 보시고 커브에서 면을 돌출해서 이쪽으로 서피스를 만들어서 서피스 옵셋을 했잖아요. 이게 원래 커브가 이거예요. 원래 있던 커브 그 높이에 맞춰서 제가 이건 이제 나중에 배울 건데 이제 아이소 커브 추출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교차점에 딱 클릭하시고 엔터 딱 하시고 이러면 지워버릴게요. 딜리트 이러면 여기에 그 면에서 커브를 느슨하게 면을 띄워서 그거를 느슨하게로 서피스 옵셋을 하면 해서 그 서피스에서 면을 따버리면 이렇게 느슨하게 표현하고 똑같이 커브를 딸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는 안 되니까. 여기에서는 커브 옵션 창, 커브 간격 띄우기에는 옵션 창에 느슨하게가 없으니 이런 커브를 느슨하게 이렇게 같은 제어점으로 이렇게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 커브의 면을 만들어서 서피스 간격 띄우기로 해서 거기서 커브를 추출하면은 이렇게 추출할 수 있다. 근데 그거는 미련한 짓이죠. 뭐 그렇게 할 필요 없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없을 때 여기에서 느슨하게가 없으니 만들려면 억지로라도 만들려면 느슨하게를 서피스 간격 띄우기를 해서 거기서 아이소 커브로 선을 추출해서 그렇게 하면 이런 형태의 커브를 구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딜리트 하시고요. 근데 보통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하냐, 모양이 바뀌잖아요. 근데 미리 그래서 정확하게, 잘 보세요. 이거 딜리트 하고요. 미리 이렇게 했잖아요. 제가 여기서 커브 간격 띄우기를 해가지고 0.5만큼 해가지고 엔터 쳤잖아요. 이건 정확한 거잖아요. 근데 이건 부정확하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이걸 잠가 놓으시고, 요 부정확한 이 커브 이렇게, 아까 그 돌출해서 딴 저기 돌출한 상태에서 아이소 커브로 따낸 커브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비슷하게 맞춰주는 겁니다. 이게 느슨하게는 정확치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기도 켜야 돼요. 왜냐하면 요것도 맞춰줘야 되거든. 어느 정도 법선 방향도 맞춰가면서 최대한 얘는 손대면 안 되죠. 최대한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커브, 원래 있던 커브와 맞춰주는 겁니다. 이렇게 비슷하게. 저희는 이렇게 써요.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비슷하게 법선 방향도 비슷하게. 현재 이 법선 방향이 많이 틀어졌죠. 이렇게 비슷하게 맞춰갑니다. 이렇게 법선 방향을 얘랑 비슷한 100%는 못 맞춰도 법선 방향 비슷하게 이렇게 맞춰주면, 왜 이렇게 맞춰줘야 되느냐, 또 이것도 설명드리려면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자, 이제 최종적으로 이걸 다시 설명드릴게요. 최종적으로 이제 막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제 최종적으로 요거 중요하니까, 옵셋 커브라는 거, 커브 간격 띄기는 중요하니까 이제 요걸 정리를 할게요. 정리를 하기에 앞서 일단 커브를, 일단 면으로 만들어서 커브를 다시 딴다, 이거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뭐 다시 여기서 지금 다 이렇게 설명하면 복잡해집니다. 일단 이런 커브가 있어요. 한 요정도 커브가 있고, 순수하게 여기 커브 간격 띄우기를 할게요. 느슨하게 없어요. 거리는 0.5mm만큼 갑니다. 다 클릭했어요. 0.5보다는 좀 커야 되겠어. 그러면 0.7, 0.8 엔터, 한 요정도 갈 거야. 그리고 양쪽이 있는데 보스 사이드는 여기에 클릭하면 여기도 생기고, 요 반대쪽으로 0.57 거리에 똑같이 생기는 거, 양쪽에 이렇게 두 개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또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는 이거 따로 설명 안 드릴게요. 나머지는 필요 없고요. 끝막음 있고 없고는 이따가 설명드리고. 자, 일단 기본적인 핵심을 다시 설명합니다. 거리 0.8, 그리고 엔터 쳤어요. 이렇게 똑같이 모양이 똑같죠. 그러면 거리가 거의 똑같아요. 이렇게 해놓으면 근처점 잡고 해서 수직점 0.8이죠. 0.8이죠. 이렇게 똑같이 배열하느라고 얘가 제어점이 많다. 이렇게. 그런데 이대로는 우리가 이제 뭘 편집할 때는 쓰기가 안 좋으니, 저희는 이제 뭐 이거를 지금 제어점 키시면 요거와 똑같은 제어점의 수의 것을 만들어서 뭐 다른 뭐 이용하는데 써먹으려고 하는데, 여기엔 느슨하게 없어요. 그런데 그걸 다시 서피스를 생성을 해서, 돌출을 해서 서피스를 생성해서 이 면을, 느슨하게 면을 클릭해서 거기에서 선을 따자니 너무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안 하고 여기서 직접 해버립니다. 이걸 컨트롤 C, V를 해서 하나를 복사를 해요. 그리고 잠가 놓습니다. 그리고 얘도 잠가 놓을게요. 얘의 제어점을 키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이제 옮겨버리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끝점. 나머지는 비슷하게 맞춰야 되겠죠. 이렇게. 저희는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일단 이거는 커브 간격 띄우기는 이런 것이다 라만 설명해버리면 너무 루즈하니까 재미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수동이 필요한 거죠. 일종의 약간의 수동이. 이렇게 해서 비슷하게 맞춰서 이렇게 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얘는 이제 숨겨 놓고요. 요거 킵니다. 얘는 이제 딜리트 해버립니다. 비슷하게 맞추는 건 딜리트 해야죠. 그러고 나서 숨겨 놓은 거 딱 키시면, 자, 요거 제어점을 킬게요. 완전히 정확하지는 않으나 거의 정확하게. 이런 식으로 뭐 서피스를 만들어서 뭘 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원래대로 서피스 이 커브 옵셋을 해주면서 커브 간격 띄우기를 해놓은 거를 그거를 레퍼런스 참고선으로 이용하고 여기에서 이 원래 있던 선에서 커브를 하나 복사해서 이렇게 비슷한 면에 맞춰놓고 쓴다는 얘기입니다. 보시면 이게 좋잖아요. 딱 법선 방향도 이렇게 맞고 이럴 때 제가 로프트를 걸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예쁜 면이 나온다. 일정한 아이소 커브도 일정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렇게 보통 저희는 이렇게 주얼리 쪽에서는 이렇게 써요. 커브 옵셋을 커브 간격 띄우기를 이렇게 쓴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거는 이제 앞서가는 거예요. 지금 앞서간 내용인데 왜냐하면 커브 간격기는 이런 것들만 설명하면 나중에 그래서 이 커브 간격기를 쓰는 거나를 잘 모르잖아요. 쉽게 해서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한번 설명드린 거예요. 시간이 걸려도. 근데 기본만 설명할게요. 이제 그거는 이제 대충 비하인드 스토리니까 그건 됐고 요거 했어요. 거리. 근데 일단은 커브를 그려야 되겠죠? 이렇게 있어요. 이걸 해가지고 커브 간격 비우기를 할 거예요. 거리는 뭐 0-0.5 바꿨어요. 엔터.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거는 했잖아요. 이거는 됐고 모서리 모나게 뭐 이런 거 있는데 점통과는 이제 쭉 길어지겠죠. 뭐 이렇게 이건 볼 거 없고요. 점통거리 모나게 한번 눌러볼게요. 모서리 모나게 했어. 그냥 이걸로 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정해줘야 되겠죠. 거리를 0.5 엔터. 그런 거 없네요. 매끄럽게 둥글게 못따기 이렇게 나왔잖아요. 못따기로 했는데 이건 다시 설명드릴게요. 헷갈려. 자, 거리 0.5 이건 일단 보지 마세요. 못따기로 해놨어요. 그냥 점통과 커브 선택. 이거 보세요. 이거는 내가 자율적으로 점을 통과한다는 건 내가 정해지는 거를 지나가는 거 이렇게. 근데 내가 이거를 하나 그냥 해가지고 거리 지정을 이게 지정이 0.5인데 나는 내가 좀 더 긴 쪽을 보고 싶어. 그럼 일일이 지정하기 힘들잖아요. 그럼 위에도 보고. 그러니까 나는 요거에서 좀 더 길어지면 어떨까 하고 이렇게 요거를 이제 쉽게 얘기해서 미리 보기 하는 거예요. 미리 보기. 놓으면 됩니다. 클릭하면 돼요. 클릭하면 돼. 근데 여기서 보면 1.216 정도가 괜찮을 것 같아. 근데 여기는 이걸로 정확하게 치수를 1.2 하기에는 힘들잖아요. 지금 요거 지금 사각 박스 보시면 1.2, 1.2 왔다 갔다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됐어. 하고 이럴 때 나가서 요걸 해놓고 엔터 치고서 1.2 해서 클릭하면 요 모양. 그리고 요걸 다시 요걸 해볼게요. 엔터 해가지고 점통과 이렇게 요거 1.2 비슷한 데가 요거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건 이제 점통과예요. 내가 이제 좀 편하게 더 길게 놓겠다. 이렇게 하면 나 이거보다 좀 더 앞에 이렇게 하면 맞습니다. 클릭하면. 근데 이게 숫자를 넣으면은 딱 정해져 버리고 이미 정해진 거에서 점통과를 누르면 이제 더 길게 원래 요만큼이 정해졌으면 더 길게 짧게 할 수 있다. 이게 점통과고요. 그리고 다시 점통과는 됐죠. 못따기 이거는 이따가 볼 거예요. 허용오차 이런 건 의미 없어요. 양쪽 예로 하고 요거 딱 할게요. 양쪽으로 되죠. 아까 거리가 1.5 몇이죠? 그러니 0.5 엔터 이렇게 양쪽으로 클릭하면 이렇게 양쪽으로. 얘는 가만히 있고 양쪽으로. 그거죠. 컨트롤 Z. 얘도 없애버리고요. 그게 양쪽이고요. 그리고 다시 명령 내렸을 때 이제 이건 볼 거 없어요. 구성평면 뭐 아니요. 이건 끝마금. 이게 있네. 이게 끝마금이 없잖아요. 양쪽으로 했어요. 얘가 예를 들어서 끝마금을 yes로 했어요. 평평하게 둥글게 할 거야 하고 둥글게로 했어요. 딱 했어요. 양쪽 아니오로 돼 있나요? 일단 이제 양쪽으로 돼 있죠. 이제 양쪽으로 돼 있어요. 현재 양쪽으로 눌렀기 때문에 양쪽으로 되는 겁니다. 클릭. 이렇게 양쪽으로 선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 둥글게 끝마금이 된다. 이렇게. 근데 뭐 이렇게 쓸 일이 있으신 분은 쓰세요. 하여튼 간에. 저는 이제 설명드리는 겁니다. 요거. 다시 마무리 쳐야죠. 다시 처음부터 0.5 거리다. 이렇게 가고, 못따기 이건 모르겠고, 점통과는 아시죠? 이렇게 하면 이제 쭉 이제 여기 자꾸 넓어져서 이렇게 면이, 이 선이 따라가면서 생성되고, 허용오차 볼 거 없고, 양쪽은 양쪽으로 생기는 거고, 끝마금 둥글게 했어. 클릭. 뭐죠? 이제 양쪽이 아니라 한쪽에서 이렇게 생성이 되면서 끝마금이 되죠.
뭐 요런 거는 뭐 나중에 쓸 일이 생길 수도 있겠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요거를 못따기 이게 왜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모나게 했어. 커브 선택. 그리고 끝마금 둥글. 끝마금도 평평하게. 엔터. 이건 평평하게 됐는데 이 모나게는 뭐냐 이거죠. 이 모나게 나도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잘 보세요. 간격대 0.5 모나게. 모서리 모나게. 아 이거는 알겠습니다. 왜 그런지 이걸로는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런 커브가 있어요. 이것도 필렛 저기 간격 띄우기가 되니까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모나게를 둥글게로 바꿨어요. 0.5만큼 갔어요. 그런데 딱딱하게 나오잖아요. 둥글게 했는데 이건 이거라 그런 겁니다. 다시 그러면 못따기 커브 선택 딱 클릭했어요. 이건 뭐 모르겠네요.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하면은 뭐 둥글게도 되고 뭐 모서리가 그렇게 뭐 다른 형태의 뭔가 예제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당장 떠오르지가 않으니까 이런 걸로 시간 낭비하시지 마시고요. 일단은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든 모서리가 아 이건가? 잠시만요. 이걸 폭파 이거를 없애고 이것을 필렛을 줘서 트림 위로 하고 결합에 대해서 줬어. 이 상태에서 들어가서 요걸 할게요. 거리깅 하면 이렇게 가죠. 그래서 모서리를 못따기가 아니라 둥글게로 하고 엔터.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솔직히 저도 쓸 일도 없었지만 안 써서 솔직히 미안한데 모르겠습니다. 죄송하고요. 일단은 요거 간단하게 마무리. 일단 커브 그리고요. 저희 쓰는 커브 그리고요. 여기에서 들어가시면 거리는 0.5 체크되어 있는데 난 1로 할 거야. 1 엔터 하고요. 여기 클릭하셨어요. 양쪽 점 통과하시려면은 이걸 누르시면 쭉 이어져요. 점 통과. 자, 그럼 쭉 이어지죠. 이렇게 이어집니다. 근데 그게 하기 싫으시면 빠꾸 하셔야죠. 다시 클릭하고 이거는 뭐 모르니까 내비두고요. 점 통과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리 1이에요. 허용오차 이거는 0.001로 우리 원래 맞춰놓은 거니까 이건 신경 쓰지 마시고 양쪽은 양쪽으로 가고 구성평면 이거는 뭐 신경 쓰실 필요 없고 끝마금은 이제 제가 여기까지 가면서 여기에서 생성이 되면서 얘를 이렇게 끝마금을 하는데 둥글게 할지 평평하게 할지를 정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없음으로 하면은 없는 거죠. 그냥 커브만 두 개 생기고 여기 중간에 이런 거 없는 거죠. 이렇게 있으면 둥글게 하면 이렇게 평평하게 하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됐고요. 됐습니다. 여기에서 요거는 뭐 그냥 모르겠습니다. 이건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기도 한데 내가 요런 거 저런 걸 만들어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이거는 뭐 신경 쓰지 뭐 하여튼 찾아보실 분은 찾아보시고요. 저는 뭐 써본 적도 없지만 의미가 없습니다. 쓰지 않았다고 해서 의미가 없는 게 아니고 제가 쓸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간격 띄우기는 이런 이제 커브 간격 띄우기는 이런 옵션이 있고 저는 처음에 먼저 설명드렸다시피 요렇게 해서 그걸 그렇게 활성화해서 면을 만들 때 필요하니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요건 중요한 내용이다. 그리고 요건 뭐죠? 서피스 법선 방향으로 간격 띄우기. 서피스 법선 방향으로 간격 띄우기. 이거는 어디 보자. 서피스를 하나 그려야 되겠죠? 그러면 자 보시면 이렇게 하나 그렸어요. 이것도 저도 안 쓰는 건데 탑뷰니까 안 찍히나? 수직으로 돼 있나? 아, 이것도 수직으로 명령이 들어갔나 봅니다. 잘 보세요. 요거 골랐어요. 가장자리 클릭. 이제 됐죠. 아까 수직이 끼어 있었나 봅니다. 이렇게 했어요. 요거를 그릴 필요는 없죠. 딜리트. 면을 만들어야 되는데 요거 이렇게 면을 만들었어요. 요거를 제어점을 켜보시면 양쪽 끝에 모서리만 잠깐 있잖아요. 1차니까. 그리고 요건 아직 안 배운 건데 이제 나중에 배우실 거야. 요거 3차로 바꾸는 거. 3차로 바꾸면 점이 기본 개수가 4개지 3차라고 점이 무조건 4개 아니에요. 최소 기본 개수가 4개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점의 개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차수니까 3 엔터, 3차수 엔터. 그러면 점의 개수가 최소 개수로 4개씩 나왔죠. 요걸 한번 들어볼게요. 근데 그걸 부연 설명을 하려다 보니 이런 걸 만들어야 되니까요.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걸 했어요. 서피스 법선 방향으로 간격되게 클릭했어요. 서피스에 있는 커브를 선택하라는데 현재 커브가 없죠. 그래서 커브를 하나 일단 먼저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조건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여기서 아이소 커브 주죠. 그래서 한 6쯤 할게요. 이렇게 했어요. 엔터. 자, 그러면 다시 여기죠. 여기 들어가서 서피스 법선 방향 아시죠? 이렇게 구부러지면 구부러지는 대로 90도. 자, 이렇게 했어요. 지금 이것도 법선 방향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잖아요. 구부러지는 이렇게 90도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거보다도 요거 다시 설명. 법선 방향의 중요성. 이런 거. 법선 방향은 이렇게 다 틀리다. 구부러진 면에 따라서. 이렇게 흘러간다. 복습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원래로 돌아왔어요. 요거. 서피스 법선 방향으로 간격 띄우기. 서피스에 있는 커브는 선택해야죠. 기준 서피스 선택해야죠. 자, 어떻습니까? 이제 거기에 맞게 퍼스펙티브 띄우고요. 이렇게 법선 방향으로 가잖아요. 법선이 이루어지니까 이렇게 하얀색이 법선이잖아요. 밑으로 내려가시면 이제 밑으로 법선 방향이죠. 이렇게 위로 하면 이런 법선. 그러면 이제 얘가 쭉 올라가다 보면 내가 여기서 클릭하겠다. 근데 거리를 한 2로 하겠다. 2 엔터. 그럼 이제 여기서 생성이 되는 겁니다. 다른 거리를 입력 안 할 거다. 이게 계속 다른 거리 입력하라 그러면 그럼 1.5 엔터. 위치 지정 이런 거 나오는데 다른 거리를 입력 또는 알 수 없는 명령. 그러면 3 더 길게 다른 거리를 입력을 3 엔터. 이것도 알 수 없는 명령이다. 그러면 아무데나 클릭을 해볼게요. 이 안에서 클릭. 이렇게 또 정확하게 이렇게 동그랬던 거에서 이쪽 면으로 이제 또 가라. 그리고 또 다시 설명할게요. 이것 조금 별건 아닌데 컨트롤 Y. 자, 보세요. 별것도 아닌 거에 설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 요거 서피스 법선 방향으로 간격 띄우기, 서피스에 있는 커브 선택, 그리고 기존 서피스 선택했어요. 위에를 저도 읽는 겁니다. 이건 써보진 않아서. 근데 자, 보세요. 여기서 다른 거리 입력, 이건 이미 저걸 눌렀나 봅니다. 다시 컨트롤 Z. 제가 서피스에 있는 커브 선택, 그리고 기준 서피스 선택했어요. 올라가고 있죠. 근데 이제 거리를 내가 1로 지정을 했어. 1 엔터. 이대로 끝내고 싶으면 그냥 클릭하시면 돼요. 그냥 엔터 치면 돼요. 엔터 치면 이렇게 이만큼의 요 커브에 이만큼의 이렇게 동그란 이게 된 거고요. 다시 서피스에 있는 커브 선택, 그리고 기준 서피스 선택을 했어요. 근데 이제 거리를 1만큼으로 선택했어요. 1 엔터 했어요. 그런데 다른 거리를 입력하라는 건 여기에 되니까 이제 커서가 왔다 갔다 하죠. 평균적으로 이렇게 2로 되지 말고 여기 클릭했어요. 그럼 얘가 여기서 높이를 또 새로 맞춰주고 싶으면 좀 더 길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고, 여기는 조금 낮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엔터. 그럼 이런 모양이 된다. 그런 내용이에요. 저는 한 번도 안 써봤어요. 근데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그런 거고, 여기 좀 안타까운데 커브 간격 띄우기 이건 진짜 모르겠습니다. 왜 모서리가 둥글겠지. 하여튼 좀 더 찾아보시고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꾸 여운이 남네요. 근데 뭐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해야지 뭐. 안 써봐서 모르고 처음에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요거는 서피스 법선 방향으로 간격 띄우기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피스상의 커브 간격 띄우기 요거랑은 좀 틀려요. 이거는 커브가 있는데 걔가 밖으로 뭐 법선 방향으로 나갔잖아요. 근데 얘는 서피스상의 커브 간격 띄우기는 서피스를 상에서, 그러니까 서피스 표면에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표면에서. 자, 클릭했어요. 근데 이게 무조건 클릭하면 안 되죠. 컨트롤 Z 해서 이 면을 다시 써먹을게요. 이렇게. 요거 이제 딜리트하고. 얘는 보세요. 컨트롤 Y 해서 비교를 해야 되니까. 얘는 이제 여기 위에 떠 있는 거. 이게 이제 위에 뜨고, 이제 요거에 따라서 법선 방향으로 하니까 떴죠. 요거. 근데 요거 한번 눌러볼게요. 서피스에 있는 커브 선택 똑같이 선택했어요. 그랬더니 기준 서피스를 선택하라는 건 이거밖에 없잖아요. 선택. 자, 보세요. 얘는 이 면을 타고 가죠. 아까 그 명령은 이 법선 방향의 커브에 이 법선 방향으로 배치된 거고, 이거는 면을 따라가는 명령입니다.
거리 간격이 1로 돼 있으니까 한번 엔터 쳐볼게요. 여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이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자, 다시 명령. 커브 선택. 만약에 여 끝도 가장자리도 커브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일단 클릭했어요. 근데 가장자리를 클릭했으면은 뭐가 아까랑 틀리냐면 간격 띄우기 거리만 나오잖아요. 여기를 쳤을 때는 잘 보세요. 여기 쳤을 때는 서피스를 선택하라잖아요. 근데 다시 명령대로 여기 쳤을 때는 서피스 선택이란 말이 없는 것은 이 가장자리는 이미 서피스니까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것도 잡혀요. 1 하면 엔터 하면 여기서부터 1만큼 가는 거예요. 그런 내용입니다. 나중에 이건 유용하게 쓸 일이 있어요. 근데 설명은 이렇게 된다. 아까 그 위 서피스 법선 방향은 이 서피스의 그 법선을 따라서 위로 생기는 거고, 서피스 상의 이 간격 커브 간격 띄우기는 서피스를 따라서, 그러니까 붙어 있는 거죠. 붙어 있는 거, 이 서피스를 따라서 붙어 있는 거예요. 자르면 잘리겠죠.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잘리는 겁니다. 이럴 때 많이 써요. 요건 설명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요. 컨트롤 이거 왜 자꾸 지우지? 요거 또 쓸 수 있는데.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요거 커브 연장. 이건 그냥 제가 잘 안 쓰는 건데요. 간단하게 할게요. 딱 하나만 이렇게 있고요. 탑뷰에서 볼게요. 탑뷰에서. 그리고 뭐가 이제 여기 하나가 있어요. 커브 연장 눌렀어요. 그럼 위에 경계 개체 선택 또는 연장 길이 입력. 연장 길이를 입력하려면 내가 여기서부터, 만약에 여기서부터 이제 이만큼 가겠다고 입력했어요. 커브 선택. 그럼 여기서부터 이런 공류를 따라서 이만큼 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이제 계속 클릭하면 이만큼 가는 거죠. 엔터 쳐야지 끝나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결합이 됐네요. 연장이니까 잘 보세요. 연장이니까 얘는 당연히 붙습니다. 그냥 요만큼 이어주는 게 아니라 연장이에요. 커브가 다시 1 엔터, 연장한 커브 선택 딱 하면, 그리고 엔터. 그럼 여기가 길이가 그냥 붙어버리는 겁니다. 제어점 키면 이렇게 그냥 붙어버리는 거예요. 붙어버리는 거. 그러니까 이게 쉽게 해서 제어점 키잖아요. 얘가 이만큼 오는데 얘는 움직이잖아요. 움직였죠? 이만큼으로 올라오면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얘는 연장은 움직이진 않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내가 먼저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하려면, 저거를, 연장 그걸 하려면은, 숫자를 2 엔터 했어요. 연장 커브 선택. 얘는 안 움직이고 이만큼만 이렇게. 안 움직입니다. 안 움직인 거예요. 이걸 그냥 쭉 잡아당기면 얘가 움직이는데, 안 움직인 상태에서 이만큼 연장된 거예요. 이게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연장할 커브 선택. 일단 먼저 선택해요. 숫자 넣지 말고. 요거는 나가자. 나가서 명령 내렸어요. 경계 개체 선택 또는 연장 길이 입력. 자, 경계 개체를 선택한다. 얘를 한번 선택해 볼게요. 완료되면 엔터. 연장할 커브 선택. 얘 이렇게 딱 경계가 있는 데서 경계를 미리 선택해 놓으면 얘가 연장이 되는데 요 경계까지만 연장이 된다. 그 소리입니다. 별로 쓸 일은 없으나 그래도 한 번씩은 설명은 드려야겠게 하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요. 자, 탑뷰 활성화 시키고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경계 개체 선택 또는 연장 길이 입력이라고 나와 있죠. 둘 중에 하나예요. 연장 길이 입력을 해버리면 얘가 여기서 그 길이만큼 이렇게 동그란 공면을 따가면서 이렇게 나가요. 이렇게 원래 요런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숫자를 넣을게요. 먼저 2 엔터 했어요. 그리고 여기를 클릭했어요. 이만큼 자연스럽게 여기서부터. 얘는 안 움직여요. 연장이 되는 거니까 얘는 가만히 있고 이렇게 연장만 되는 겁니다. 자, 그거 설명드렸고요. 다시 명령 내리고요. 요번엔 연장 길이가 아니라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에 닿는 이 연장선상에서 여기까지만 갈 거야. 그러면 요거를 먼저 경계. 여기가 경계야. 그 개체를 선택하고요. 완료되면 경계 선택해서 완료되면 엔터를 치라 그러죠. 엔터 쳤어요. 연장할 커브 선택하라고 명령창에 있죠. 그러면 여기 딱 선택하면 얘가 자연스럽게 연장이 되면서 이 경계에서 딱 멈출 겁니다. 다 이렇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다 됐으면 완료되면 엔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 선의 연장이에요. 됐죠? 이제 여기까지 설명했고요. 요 닫힌 심 조정. 이거는 저겁니다. 닫힌 심 조정이라는 건 뭐예요?
열려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열려 있으면 닫힌 심 조정이 안 돼요. 그리고 심에 대한 설명도 드릴게요. 여기서 스타트 했어요. 제가 커브를 셋, 넷, 다섯 딱 됐어요. 붙었죠. 그럼 여기가 끝점이며 시작점이 딱 붙는 자리를 심이라고 합니다. 여기죠, 여기. 그래서 이제 잘 보세요. 여기 보면 심의 위치가 있습니다. 딱 하면 엔터. 여기죠. 아까 그 자리. 시작과 끝이 만나는 점, 곧 닫힌 커브의 시작과 끝이 만나는 점을 심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심 조정을 하려면은 요 심 조정 요거 명령어를 내린 거죠. 이렇게 심 조정 명령을 내린 건데, 얘는 이 심이 원래 여기에 닫힌 거와 끝이 딱 켜보면 이렇게 여기죠. 그런데 이걸 옮길 수가 있다. 근데 일단 제어점을 확인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것도 이제 비교 분석해야 되니까 Alt 누르시고 이렇게 됐어요. 요거 심 조정을 다시 해볼게요. 여기 닫힌 커브 심 조정 딱 했어요. 원래 여기가 위치가 그거예요. 근데 클릭을 해요. 이 점을 클릭하면 이제 얘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갖고 여기서 다시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심이 보시면 요거 보시면 일로 이동한 거예요. 일로 심이 일로 이동한 겁니다. 다시 이제 요거서 심을 확인하려면 딱 보시면 이동을 했는데 왜 그러죠? 일로 이동했어요. 심 조정을 끌어서 조정을 해놓고 엔터를 클릭하고 엔터를 쳐라. 그 소리네요. 그러면 이제 다시 여기서 확인할게. 심이 어디니? 위치가 어딘지. 심 여기죠? 자, 다시요. 컨트롤 Z 하고요. 원래 이제 심이 밑이겠죠. 컨트롤 Z해서 저 리드 원도 했으니까 자 여기 심이 있어요. 근데 심 조정을 해서 이끌려면 일단 여기를 클릭하세요. 클릭. 요 까만 점을 클릭하시면 돕니다. 이쪽으로 옮길 거야. 클릭하면 일단은 여기 왔어요. 근데 여기서 완료되면 엔터를 치라고 이 명령창에 나오죠. 그래서 엔터를 치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확인하면 심이 위로 옮겨갔겠죠.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고요. 심을 왜 옮기느냐는 이제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근데 심은 조정을 한다. 그런데 이걸 켜보면 제어점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원래 그거죠. 심을 조정을 안 했을 때 제어점과 심을 조정했을 때 제어점은 이거 보세요. 여기에 저게 생깁니다. 킹크가 또 심 원래 위치 있던 것도 킹크가 생기겠죠. 그게 좀 복잡한 거예요. 그러려면 뭐 지우고 딜리트 하고 뭐 여기도 딜리트 하고 모양이 좀 바뀌죠. 이렇게 모양이 바뀌면서 요 모양은 안 돼요. 그렇게 되겠죠. 그럼 또 얘는 또 심이 거기를 지웠으니까 심의 위치가 또 바뀌었겠죠. 이렇게 보시면 여기겠죠. 여기 이런 식으로 위치가 아까 여기 있다가 여기로 옮겨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심 조정을 한다. 그냥 그렇게만 알아두세요. 이건 심을 조정한다. 딜리트 하고요. 마무리 한 번 더 설명. 심 조정. 자, 심 조정 클릭하시면 닫힌 커브이어야 합니다. 엔터 하면 클릭하고 엔터. 그럼 여기 생기죠. 난 이쪽으로 옮겨 놓을 거야. 그러면 점을 클릭하고 이쪽으로 클릭해 놓으세요. 그리고 완료되면 엔터 누르시면 거기 심의 위치는 다시 확인하면 엔터하면 여기죠. 이렇게 바뀐다. 일단 이렇게만 알아두세요. 너무 한 가지에 너무 길게 아니 그거 자체만 설명하면 되는데 너무 부연되는 설명이 많아서 안 되겠습니다. 이런 거 뭐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그리고 요거 투비로부터의 커브인데 이거는 투영하고 비슷한 거예요. 겹치는 명령어입니다. 여기 있는 투영하고. 근데 그래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투비로부터의 커브. 일단은 저기 아주 기본적인 설명 드릴게요. 프론트 뷰에서 0 엔터 하고 또 이 커브를 라이트 뷰에서 이렇게 그릴게요. 원보다는 좀 크게 이렇게 그렸어요. 전체적으로 이런 게 되죠. 퍼스펙티브에서 보면 서로 이렇게 마주 보고 있죠. 그럼 이거를 일단 클릭했어요. 첫 번째 커브, 이 커브를 선택했어요. 그럼 또 두 번째 커브 누르라고 하잖아요. 요거 클릭해 보세요. 이렇게 얘가 뻣뻣하게 생긴 원이 이렇게 둥그런 쪽으로 커브에 따라서 이렇게 투영이 된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런 형상으로 구부러진 형상으로 바뀐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보면은 제어점이 많아지죠. 구부러지니까 당연히 많아지는데 너무 많아지니까 문제죠. 근데 이게 왜 투영하고 비슷한 얘기냐면 투영도 나중에 배우겠지만 여기서 잠깐 보세요. 뭐 아시는 분들은 좀 지겹더라도 좀 참아주시고 모르는 분들도 계시니까. 자, 이게 있어요. 음영
뭐 음영 안 해도 되지. Y 옆에. 자, 아까 그 커브 얘가 이렇게 요거 커브의 휘잉 정도에 따라서 딱 휘었잖아요. 이 투영도 마찬가지예요. 이 투영할 커브 선택 엔터 하고 이 면을 선택하고 엔터 하시면 이렇게 똑같은 그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중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영은 이렇게 되고 또 요거 커브 프롬 투 뷰는 그렇게 쓴다. 뻣뻣한 걸 둥글게 하거나 뭐 둥글고 뻣뻣하게 하게 하는 거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요거 안 합니다. 요거 단면 프로파일 요거는 별게 아닌데 그냥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단면 프로파일 이거 하나 그리고요. 이거 미러 하고요. 0 엔터 이렇게 해놓고 요거 두 개를 이렇게 이제 화살표 들어가면서 Alt 누르면 복사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요 명령을 내릴게요. 단면 프로파일 로테 커브 클릭했어요. 프로파일 커브를 순서대로 선택하랍니다. 순서대로. 만약에 이건 방향의 순서겠죠. 방향의 순서. 뭐 이게 지그재그로 하지 말고 이제 내가 표현하려고 하는 그 방향대로. 엔터. 단면에 시작하면 여기다가 뭘 이렇게 놓으시면 이렇게 요 단면 4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런 게 생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여기 탑에서 그냥 짝대기 하나만 그으면 이 단면에 4점에서 만나는 동그란 비슷한 뭐가 생긴다. 그럼 이것도 뭐 써먹을 일이 있겠죠. 따로 어떤 형식으로든. 뭐 그런 내용입니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딜리트.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다음, 이렇게 됐고, 커브 재생성은 한번 했잖아요. 한 번 더 할게요. 이렇게. 현재 켜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커브가 5개예요. 커브 재생성 들어갑니다. 엔터. 그러면 여기 가로 쳐지고, 이제 재생성 여기 옵션 창에 보면, 점의 개수라고 써있고, 가로 5이라고 써있어요. 그건 뭐냐면, 현재 이건 5이다. 원래는 현재 거는 현재 값은 5인데 네가 매수로 바꿀래. 차수도 현재는 차수인데 네가 차수를 매수로 바꿀래. 현재 3차수인데 네가 2차로 바꾸든 1차로 바꾸든 해라. 그런데 최대 편차는 네가 현재 3차에 8로 했는데 0.12만큼 여기가 차이 난다. 여기 빨갛게 보이는 데서 나머지는 차이 안 나고 그런 얘기예요. 확인 눌러버리죠. 그러면 이제 점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다. 이렇게 바뀐다.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내가 저기 또 다른 설명이 있는데 이게 보시면 커브 재생성에 이게 설명이 있는데 이건 이제 나중에 저거 하면서 설명드릴게요. 이제 커브 재생성은 커브를 재생성한다. 뭐 그런 얘기예요. 요거 하나만 할게요. 나머지는 안 할게요. 이렇게. 그 부분은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으로 끝낼게요. 왜냐하면 요거 중요해요. 근데 이제 이건 면을 만들면서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나중에 면을 만들면서 로프트를 하면서 투레이를 하면서 이 재생성한 커브 재생성의 설명을 드려야지 지금 설명해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일단 단지 커브를 재생성한다. 숫자와 차수를 바꾼다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거는 그냥 통과할게요. 그리고 피트 커브 중요하죠.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를 저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옵셋을 했어요. 옵셋 가죠. 이게 복습이네. 그런데 여기가 현재 거리가 1이니까 한 3 엔터 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양쪽 아니요, 점 통과도 아니고 끝막음 없는 걸로 해서 여기 클릭했어요. 그럼 이제 3만큼 갔죠. 근데 얘를 보면은 제어점이 몇 개입니까? 작은데 얘는 엄청 많죠. 엄청 많아요. 이럴 때 얘를 자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야. 그러면 아까 커브 재생성 배웠죠. 그럼 이것도 5개로 맞춰주면 되지. 38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뚜루룩 있는 원래 값이 38개의 3차라는 겁니다. 근데 나 이거 5개야. 위랑 똑같이 해주고 싶어. 0.4나 차이 나요. 그래도 상관없지만 이렇게보다는 취소하시고 요거를 피트 커브라는 걸 씁니다. 이번에는 피트 커브. 여기가 면이 부드러워서 아까 그 5로 해서 간단했지. 자 보세요. 여기 피트. 이거는 맞춤 허용 오차. 이건 내가 정하는 겁니다. 내가 하시는 사용자가 0.1 그러면 0.1만큼 정도의 차이가 나면서 점의 개수가 얼마나 변하느냐
차수는 3이야. 이렇게 해놓고 어차피 이것도 3이었으니까 엔터.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원래 객체의 뭐 레이어 이런 것도 신경, 각도 허용오차 이거 보지 말고요. 원래 객체 삭제 예 아니요. 차수를 좀 정해 주는 거. 차수는 근데 여기 허용오차의 차수는 최소가 2차입니다. 1차 없어요. 1차는 없습니다. 여기 딱 클릭해 보시고 만약에 내가 다시 이거 설명을 해드려야지. 자, 이렇게 해놓고 엔터 쳤어요. 차수 3인데 딱 차수 1로 할래? 1 엔터. 근데 요 바로 나오죠. 숫자는 2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그러니까 차수는 최소 2차다. 이제 되죠. 2차로 바뀌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쓰는 건 3차, 원래 3차 커브에서 옵셋을 했으니까 저는 3차로 쓸게요. 3 엔터 했어요. 근데 허용 오차는 0.1로 하겠다 해서 클릭했어요. 클릭이 아니죠. 엔터겠죠. 엔터. 됐죠? 자, 거의 차이 없죠. 모양이 바뀐 거고. 그런데 제어점을 켜보면 이것도 많습니다. 아까보다 많이 줄었어요. 근데 일단 이렇게 줄이시고, 이렇게 일단은 좀 많이 줄이시고 요걸 하시라는 거죠. 콜라보로 요거 커브 재생성. 근데 현재 이게 몇 개였죠? 잠깐만요. 확인하고 얘를 켜볼게요. 하나, 둘, 셋, 넷, 5개죠. 요거. 하나, 둘, 셋, 넷, 5개죠. 이렇게 보면 좀 띄워놓을게요. 이렇게 띄워놓을게요. 네, 커브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입니다. 근데 얘는 많죠. 이 피트 커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커브보다 줄었지만 개수가 좀 돼요. 근데 요렇게 피트 커브로 어느 정도 맞춰 주시고 그 다음에 커브 재생성을 딱 클릭하시고 엔터 누르시면 13개죠. 현재 아까 30 몇 개였는데 13개로 줄었어요. 여기 재생성 요 안에 보시면 13개 괄호에 있는 게 현재예요. 그리고 요게 이제 내가 맞출 거고 차수는 상 그대로 놓고요. 얘를 이제 조금 좀 눕혀 볼게요. 13개 그래요. 13개 좋다. 그럼 거의 차이 없죠. 13개 거의 차이 없잖아요. 같은 13개로 했으니까. 근데 이제 일단 확인하고 오케이 할게요. 확인했어요. 점의 위치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조금씩 이동한 거죠. 다시 여기서 이거는 지금 설명할 게 아닌데 이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또 설명할 건데 한 번 더 보세요. 여기서 이제 숫자를 9으로 줄일게요. 9으로 줄였어요. 조금 차이 나죠. 0.1 정도 확인했어요. 또 줄었죠. 그런 다음에 다시 여기 또 피트 컵으로 갑니다. 이건 그냥 보세요. 한번 보세요. 지금 다른 거 이거 뭐 지금 알 필요는 없지만 지금 어떻게 쓰는지 잠깐만 보시면 됩니다. 해가지고 엔터 0.1로 다시 해서 오케이 눌렀어요. 더 많아질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 다음에 다시 여기서 이걸 맞춥니다. 해가지고 요번엔 5개로 그냥 가버립니다. 5개로 그리고 확인 누르세요. 확인 누르면 조금 차이는 나지만 이렇게 비슷한 위치에 이렇게 이 뭐라 그래야 되죠? 이 제어점이 비슷한 위치에 이렇게 놓이게 하는 이 피트 커브는 이럴 때 쓴다. 피트 커브로 맞추고 커브 재생성으로 또 맞출 때 쓰기 때문에 중요하다. 무조건 바로 넘어가는 것보다 낫다. 다시요. 딜리트. 이제 피트 커브는 이렇게 쓴다. 왜냐면 피트 커브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피트 커브를 어느 정도 아이소 커브의 수를 줄여놓고 아이소 커브란다. 피트 커브로 제어점의 수를 어느 정도 줄여놓고 그 다음에 커브 재생성으로 또 그만큼의 수를 줄여서 한 단계, 두 단계를 거쳐서 원래 커브의 최대한 비슷한 형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이 피트 커브는 그래서 중요한 거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다. 콜라보로 요거 1, 요거 2로 가고 다시 맞추는 관계이기 때문에 요건 이 피트 커브와 이제 나중에 나올 피트 서비스 피스는 중요하다는 걸 미리 왜 중요한지를 설명드린 거고요. 단순하게 피트 커브만 하겠습니다. 이제 맞출 커브 선택 완료되면 엔터. 허용 오차는 0.2이 아니라 좀 더 정확하게 하려면 0.05라든가 이거 좀 더 정확하겠죠. 그러면 개수는 많아지겠죠. 원래 객체 삭제는 이해할 거고 차수는 3 그대로 갈 거예요. 나머지는 몰라도 되고요. 허용 오차만 좀 더 타이트하게 해서 숫자는 늘어나겠죠. 뭐라 그러냐. 제어점의 숫자는 늘어나겠죠. 그래서 엔터. 그렇습니다. 그리고 켜보시면 이거 봐요. 숫자는 늘어났지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허용 오차예요. 허용 오차가 아니라 피트 커브에 대한 설명입니다. 딜리트. 왜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왜 아까 그 부연 설명을 넘나들면서 했냐면 여기 넘나들고 여기 넘나들면서 부연 설명을 했냐면 이 피트 커브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근데 피트를 커브는 그렇게 쓰는 거예요. 이제 차수를 허용 오차를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모양의 그 표현을 본인이 조금씩 정하는 겁니다. 자기가 이제 몇 프로 몇 프로 0. 몇 프로 이렇게 주면서 그겁니다. 피트 커브는. 그리고 이거 차수 변경 이건 간단한 거지만 꼭 써야 되죠. 잘 예를 들어서 이게 있어요. 제어점 켜보시면 이건 직선이니까 무조건 1차죠. 1차예요 무조건. 자 그러면 제가 그랬잖아요. 최소가 1차는 2개라고 그랬지. 잘 보세요. 얘를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거 재생성을 했어요. 아까 재생성 배웠으니까 이거 5개 했어요. 이제 점이 2개, 원래 가로에 있는 게 원래 점이라고 그랬잖아요. 차수가 원래 차수다. 5개 3개로 했어. 확인. 직선이니까 이건 무조건 이거는 1차냐 그게 아닌 거라니까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점이 5개잖아요. 이건 3차로 지정을 해줬잖아요. 직선이라고 무조건 1차가 아닙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죠? 처음에 직선 모양을 띈 3차의 공면이에요. 근데 땡기면 이렇게 변형이 되죠. 근데 이게 없다. 이 3개를 딜리트해서 이게 없다. 이건 1차일 수밖에 없죠. 2개니까 변형이 안 되죠. 움직여서 이렇게 되지만 얘는 항상 직선으로밖에 안 바뀐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그 점은 2개면 무조건 1차다가 아니라는 걸 설명드리려다가 엉뚱한 걸 했네. 자 보세요. 요거 해놓고 요거 1차로 바꿔버리세요. 이거를 1차로 1차 확인. 점은 5개지만 이건 1차인 거예요. 꺾이긴 꺾이겠죠. 근데 1차로 꺾이는 거죠. 그러니까 1차라고 해서 점이 꼭 2개란 법은 없습니다. 이게 이런 폴리라인들은 1차면서 점이 5개잖아요. 그냥 차렷하고 있어도 이렇게 차렷하고 있어도 점 펴보면 점이 5개잖아요. 그럼 점이 5개면 무조건 3차냐? 그게 아니란 얘기죠. 1차인 커브라는 거죠. 요거 자세히 보시면 요거 보시면은 요 속성창에 자세히 있어요. 다 클릭해 보시면 여긴 나올래나 모르겠는데 나와야 되지. 원래 다 해가지고 여기 제어점 차수 여기 있잖아요. 요거 확대는 안 되는데 여기 제어점이 위에 차수가 있죠. 차수 1차라고 나오잖아요.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점이 2개면 1차, 점이 3개면 2차, 점이 4개면 3차가 아니고요. 점이 2개의 1차의 최소 범위가 점이 2개라는 거예요. 그리고 2차의 점의 최소 범위가 점이 3개라는 거고 3차의 점의 범위의 최소가 4개라는 겁니다. 최소 범위가 4개, 3개, 2개라는 거지 1차는 무조건 점이 2개야 2차는 점이 무조건 3개야 3차는 점이 4개야가 아니라는 겁니다. 최소 단위예요. 1차의 최소 단위는 점이 2개 2차의 최소 단위는 점이 3개 3차의 최소 단위는 점이 4개지 숫자가 그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어요. 차수는 안 바뀌어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거 설명하려고 그런 거예요. 자 됐습니다. 다음 이제 요거 설명하려다가 이제 그거 이제 설명했는데 이건 차수 변경하는 겁니다. 이렇게 차수 변경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까 이렇게 했잖아요. 이건 원래는 1차인데 차수 변경을 해서 나는 이거 차수 2차로 할 거야. 엔터. 그러면 최소 단위로 점의 개수가 나오겠죠. 3개 2차니까 그럼 얘는 구부러는 진다. 최소 단위 범위는 2차인 커브가 된다. 이렇게 해서 차수를 바꿔준다. 네, 설명드렸고요. 이제 이거 안 할게요. 커브 정형 이거 안 하고요. 균일화 요거는 뭐냐면 뭐 커브 재생성하고 비슷한 내용이기도 한데 이렇게 그렸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좀 낄게요. 이렇게 있는데 제가 어떻게 사용하다 보면 점이 모질란 거야. 그럼 다시 그리긴 뭐하니까 점을 요거 나중에 배울 건데 점에서 이제 매듭점 같은 걸 여기다 넣었어요. 이렇게 클릭해가지고 여기다 클릭했어요. 그러면 여기 하나가 더 생겼죠. 요걸로 보시면 매듭점이 굉장히 이렇게 딱. 그러면 여기가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이제 움직이는데 여기가 뻣뻣해. 이제 잘 보세요. 확대해서 움직이면 약간 좀 여기가 좀 뻣뻣하게 움직이는 느낌이 들어요. 이제 자꾸 이제 드래그 해보시다 보면 이럴 때 이렇게 하나 넣어놓고 균일화를 해주시면 엔터. 점의 개수는 안 바뀌지만 모양이 쭉 늘어나 버리죠. 그러면서 좀 이제 부드럽게 변한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균일화는 뭐 별 내용 아닙니다. 균일화는 그냥 조금 부드럽게 조금 펴준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무조건 누르라고 하는 사람인데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안 눌러야 되고 어떨 땐 눌러야 너무 뻑뻑할 땐 눌러 주셔라. 그러면 좀 면이
아무래도 제어하기 좀 부드러워지는 부분 구간이 생긴다. 그 정도로만 아시고요. 안 할 거고요. 안 할 겁니다. 주기와 비주기와 이거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원을 하나 그렸어요. 그리고 제어점을 킬게요. 그리고 주기화를 한번 눌러볼게요. 이게 주기화라는 건데 주기화 해가지고 엔터. 원래 객체 색채 아니오로 한번 할게요. 그래야 비교가 되지. 그러면 뭐가 됩니까? 좀 해놓고 원래 이 원이 이렇게 됐고 제어점을 키면은 요게 없어진 거죠. 주기화라는 건 이제 이 원래 있던 거에 요걸 없앤 겁니다. 잘 보세요. 이제 딜리트 해볼게요. 저거랑 똑같아지겠지. 모양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요 킹크점을 없애버리는 게 뭐 주기화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만 아세요. 킹크점을 여기에 있는 킹크점을 없애버린다. 쉽게 얘기해서 여기도 이제 킹크점이 생기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얘도 보면은 이렇게 킹크점이 있잖아요. 2차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걸 다시 주기화로 바꿔버리면 킹크점이 하나, 둘, 셋, 네 개인데 거기가 없어진다. 뭐 그거겠죠. 엔터. 네, 그거죠. 이제. 이렇게 요거 하나, 둘, 셋, 넷이 없어진 그거겠죠. 이렇게. 그래서 킹크점을 없애버린다. 주기화는. 그 정도로만 알아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고, 안 할 거고, 안 할 거고, 이것도 안 할 겁니다. 요건 그냥 한 번씩 해보시고, 요거 하고, 두 사이 커브하고, 커브 부을 연산. 요거는 왜 안 할 거냐면, 요거. 커브 투영은 왜 안 할 거냐면요. 투영이 있잖아요, 여기. 투영이 있잖아요, 여기. 커브 투영이. 그럼 그때 가서 할게요. 그래서 요거 안 하고, 요거 두 개만 더 하면 됩니다. 요거까지 했죠? 요거까지 했으니까 요거는 거 빼버리고요. 요거 두 개 끝났으니까 요거 두 개만 하고, 요거는 이제 투영할 때 그때 배우기로 하고요. 요거는 요거 두 개 하면서 오늘 수업은 마감을 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이게 왜 중요하냐는 설명을 하다 보니까 설명이 길고 좀 이해가 안 가는 식으로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버벅대더라도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 나중에 또 설명 드릴 거예요. 이제 무슨 이제 면이나 서피스를 그리면서 거기에 설명해야 그 설명이 적합한 내용을 막 그냥 억지로 쥐어 짜내다 보니까 그랬는데 제가 그렇게 설명한 부분들은 나중에 반드시 써야 되는 거고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만 아세요. 예, 트윈 커브는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가끔 쓸 일이 있어서 제가 커브를 이렇게 그렸어요. 하나, 이건 좀 너무 그게 없다. 좀 형태를 좀 형태가 너무 완만하잖아요. 이렇게 조금 양쪽으로 구부러지는 거를 Alt 눌러서 이게 복사를 했어요. 자, 그러면 트윈 커브란 뭐냐면 말 그대로 쌍둥이 두 커브 사이라는 건데 두 커브 사이 커브죠. 요거 트윈 커브라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두 커브 사이에요. 트윈 커브는 영문 뭐 그쪽 버전에 있을 겁니다. 이렇게 보면 두 커브 사이 시작 커브와 크 커브 선택. 근데 이거 뭐 갑자기 중간에 막 뭐가 세 개 생겼죠. 그러면 요 위에를 읽어보세요. 명령창을. 수가 3으로 돼 있으니까 나는 필요 없어. 한 개만 할래. 엔터 하면 이제 하나로 바뀌죠. 일치방. 이거 나머지는 상관없어요. 그럼 엔터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제어점 켜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가운데가 뭐가 생긴다. 뭐 여러 개 하려면 여러 개 넣으시면 돼요. 이게 트윈 커브고요. 딜리트 하고 요거는 조금 쓸모가 있습니다. 커브 부을 연산은 여기 트림을 쓰시다가 좀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커브 부을 연산이 좋아요. 이것도 저 쓰는 방식만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아주 간단하게. 나머지는 뭐 건드릴 필요가 거의 없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뭐 얘가 하나가 더 이렇게 있습니다. 안쪽으로. 자, 커브 부을 연산 내렸어요. 근데 여기 처음에 키시면 원래 객체 삭제 없음으로 나와요. 통합 영역은 예로 있고 그럼 원래 객체 삭제 없음을 요걸로 바꿔주세요. 모두로. 저는 이거 모두 한 가지만 씁니다. 모두 해놓고 커브 선택. 내가 필요한 커브, 내가 필요한 모양. 나는 요렇게만 필요할 거야. 그럼 여기만 클릭하세요. 그래서 커브 선택. 커브는 다 선택해야죠. 커브는 이렇게 다 선택하고 여기에서 나는 요 형태. 이제 화살표 보세요. 요 형태, 요렇게만 쓸 거야. 그런데 여기 이 안에를 아무데나 클릭하세요.
커브 선택하면 일단 완료되면 엔터를 누르라고 하잖아요. 엔터 누른 다음에 나는 요만큼만 쓸 거예요. 이렇게 요런 형태 여기 커서의 요만큼 그럼 요 클릭하세요. 이렇게 지정되죠? 이렇게 그런 다음에 엔터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딱 그것만 이렇게 여기 통합이 돼서 얘는 그냥 닫힌 커브가 됩니다. 다시 컨트롤 Z 하시고요. 한 번만 더 하고 끝낼게요. 자, 커브 부을 연산에 처음에는 원래 객체 삭제가 없음으로 돼 있어요. 그거를 저는 모두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통합 영역은 예로 할 거예요. 그냥 이렇게만 쓰시면 돼. 그냥 나는 그냥 요걸로만 달랑 쓰고 나머지는 안 씁니다. 요번에는 요거를 쓸 거예요. 요만큼의 나는 요게 커브가 필요해. 딱 요 모양이 필요해. 동그랗다가 직선으로 갔다가 동그랗다가 직선으로 갔다가 요렇게 되는 요 모양이 필요해. 그러면 커브 선택 전체를 다 선택하세요. 선택했으면 완료되면 엔터 누르라고 하죠. 그러면 아까 여기 요만큼의 이 내부 요 공간만 클릭합니다. 그리고 엔터를 딱 누르세요. 이렇게 커브가 형성이 된다. 저는 이렇게만 써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커브 부을 연산. 자, 이대로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중간에 뭐 하면서 요거 해서 모르는 건 모른다고 설명드렸고요. 근데 요거의 중요성, 요건 어떻게 쓴다. 그리고 요거 피트 커브 하다가 또 이쪽으로 넘어간 이유는 이 피트와 그 커브 재생성은 콜라보로 형성이 되며 이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 걸 막 설명을 하면서 왔다 갔다 했어요. 설명에 조금 그냥 요거는 요거다 했으면 편할 것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버벅댔지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나중에 분명히 또 나와요. 제가 또 그거 하면서 또 설명이 될 거고 또 나중에 이 기본 우리 기초가 끝나더라도 면의 이해 부분이나 선의 이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차분히. 자, 오늘은 조금 길게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밖에 못했네요. 근데 이거 뭐 중요한 내용들이 있고 하다 보니 여기까지는 좀 쭈루룩 같이 갈 거예요. 요거는 참 그리고 여기 메시는 아예 손도 안 댈 겁니다. 요거 메시 부분은 싹 빼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갈 거예요. 일단은 여기까지 여기 커브 여기 내부에 있는 부분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